심심한 녹한다입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후원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녹한다의 카이캐드 7편입니다. 카이, 캐드, 넘버 7. 그리고 지금 녹한다의 아두이노 월드에서는 아두이노 우노에 이렇게 꽂아서 쓸 수 있는 나만의 아두이노 실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거는 지금 녹한다가 납땜을 해놓은 거고, 요런 PCB 보드를 카이캐드라는 이 툴을 이용을 해서 지금 열심히 만들어 나가고 있고, 오늘 그 7편에 해당되는 날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뭐를 중점적으로 할지를 알아봐야 되는데요. 슬라이드를 보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4가지 그 꼭다리를 준비를 했어요. 첫 번째는 오늘의 메인 테마는 주문을 한번 넣어 볼 겁니다. 지금까지 만들기만 만들었고 주문하는 방법은 아직 설명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내가 이거를 주문을 할 수 있을 건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아볼 건데, 먼저 주문을 하기 위해서는 거버 파일이라는 것을 생성을 해야 돼요. 카이캐드에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뭐 저장하고 불러오고 하는 그 파일은 카이캐드의 프로젝트 파일이고요. 수정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모양을 만드는 중간 과정인 거고, 최종적으로 PCB 보드를 만들려면 생산업체에다가 거버 파일이라는 걸 전송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거버 파일은 일종의 작업 지시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양한 PCB 만드는 다양한 기계들이 있는데, 그 기계들의 뭐 이거를 어떻게 만들면 될지 하는 그 입력값들을 쫙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거버 파일이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카이캐드라는 것은 결국 저 거버 파일을 생성하기 위한 도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우리 프로그래밍의 최종 결과물이, 윈도우 프로그램의 최종 결과물이 exe 파일이잖아요. 실행 파일이고, 그리고 하여간 뭐 갑자기 말하니까 좀 생각이 안 나네요. 중간에 뭔가 만드는 제작 툴이 있고, 그거의 최종 결과물이 항상 있잖아요. 요 카이캐드도 똑같은 거예요. 카이캐드의 최종 결과물은 결국 거버 파일이 되는 거고, PCB를 디자인하는 대부분의 그 프로그램들의 최종 결과물은 똑같이 거버 파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러 개의 이 카이캐드 비슷한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얘만 전 세계 유일한 게 아니에요. 그럼 얘네들이 거버 파일이라는 것을 생성을 하게 될 건데요. 똑같은 형식으로 거버 파일을 만들면 얼추 비슷하게 될 거잖아요. 요거를 그 생산업체에다가 넘겨주게 되면 똑같은 디자인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 거버 파일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가, 이제 그 과정이고, 최종적으로 카이캐드에서 거버 파일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그 거버 파일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이게 주문까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거고, 그리고 여기까지 하면 이제 직접 주문까지 하실 수 있는 단계까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뭐 이제 그렇게 해서 끝내고, 그리고 풋프린트의 일부분을 수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정확히 용어를 뭐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전역적인 풋프린트하고 지역적인 풋프린트의 개념이 있는데, 그거를 어떤 개념인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써먹힐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한번 아는 선에서 설명을 한번 해볼 거고, 그리고 기판에 SMD 타입으로 점퍼 만들기, 이건 약간 옵션 같은 거예요. 오늘 그 약간의 분량을 조금 더 추가하기 위해서 제가 해보니까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SMD의 점퍼가 저게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고 어떻게 쓰는 건지까지 4번 꼭다리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수님 반갑습니다. 일바로 와주셨네요. 짝짝짝짝짝. 금메달입니다. 부상은 녹한다의 열렬한 박수. 강민님 반갑습니다. 이바로 와주셨습니다. 짝짝짝짝짝짝. 김동기님 반갑습니다. 3바로 와주셨습니다. 짝짝짝짝짝. 이렇게 세 분이 딱 오셨군요. 이제 시작을 하면 되겠네요. 저 갑자기 좀 더워가지고 선풍기를 좀 켜겠습니다. 잡음이 좀 나도 이해해주세요. 더우니까요. 살짝 썰렁해서 그 선풍기를 껐는데 끄고 나니까 좀 덥네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치고 들어가 보죠. 그럼 1번 거버 파일 생성하기부터 한번 출발해 볼 건데요. 이론적 절차부터 먼저 하고
그 실제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실제로 그 과정을 보이는 거는 6편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만든 실습 문제가 이거였거든요. 릴레이를 이용해서 요거 만드는 걸 했었어요. 갑자기 마우스가 왜 이러지? 자, 릴레이 풋프린트하고 뭐 필요한 옵토 커플러, 트랜지스터 뭐 이런 거, 다이오드 이런 거 다운받아 가지고 그 회로도를 이렇게 구성을 하고, 그리고 PCB 편집기에서 요런 모양으로 어제 열심히 만들어 가지고 잠깐만요. 마우스가 갑자기 왜 이러냐? 선풍기가 켜지니까 전파가 선풍기 바람에 날려가지고 안 되는 걸까요? 어죠? 자, 요 모양으로 만든 거를 그 거버 파일로 만들어서 주문한다라는 시나리오로 조금 이따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거버 파일을 만드는 이론적 절차 한번 해보죠. 거버 파일을 생성하는 이론적 절차. 1번, 이론적 절차라기보다는 그냥 생성하는데 필요한 기본 지식, 이렇게 하겠습니다. 1번,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거버 파일은 실제로 PCB 보드를 제작하기 위해서 제작 업체에 넘겨줘야 하는 파일이고, 카이캐드에서 만든 그 프로젝트 파일을 전송하면 안 된다. 거버 파일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카이캐드로 만든 저 회로도나 PCB 형태는 자기의 자산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프라이빗한 거잖아요. 회사에서 이거를 만약에 쓴다면 그 회사의 어떤 대외적으로는 비밀로 되는 그런 거지, 업체에다가 넘겨주면 그 업체가 찍어서 팔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카이캐드로 만든 회로도나 PCB 형태는 업체에 넘겨주면 아무나 복사가 가능하므로 아무래도 거버 파일을 보내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걸 뭐라 합니까? 관례라고 표현하나요? 일반적인 방식이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죠. 출력 파일만 주면 되는데 수정 가능하고 아무나 복사할 수 있는 그런 파일을 보내주면 근데 거버 파일도 복사를 하려면 복사를 할 수 있는데 리드 온리잖아요. 수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버 파일을 보내주는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거버 파일은 카이캐드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레이어들 있죠. F 전면 구리 레이어, 후면 구리 레이어, 실크 스크린, 뭐 솔더 마스크, 엣지 컷 등등 다양한 레이어들이 개별적인 파일로 출력된다. 그리고 그 출력된 확장자가 GBR이에요. GBR인 파일들을 모두 zip 파일로 압축해서 업체에 전송하면 된다. 근데 지금 우리의 경우에는 온라인 업체이기 때문에 업로드하면 된다. 이메일로 보내주거나 오늘은 업로드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게 될 업체가 JLC PCB라는 외국 업체거든요. JLC PCB는 10 곱하기 10 기본 단위가 있어요. 기본 주문 단위가 10 곱하기 10cm입니다. 10cm, 10cm 크기가 앞면, 뒷면, 양면 기판의 두께가 기판 두께 1.6mm로 설정되어 있고, 크기가 크거나 층수가 많아지거나 두께가 두꺼워지면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 비용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언급하도록 하고, 하여간 저기 우리가 주문하게 될 업체의 기본 사양이라는 게 있는데, 디폴트한 그 바운더리 안에서는 똑같은 금액이고 저걸 넘어가게 되면 이제 추가적인 비용이 붙는다. 금액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양면 기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양면기판이 유일한 게 아닙니다. 양면기판이라는 거는 이 PCB 보드를 요 방향으로 지금 딱 보고 있는 거예요. 옆면으로 딱 봤을 때 우리는 요쪽 면하고 요쪽 면밖에 지금 쓸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4개, 6개, 8개 이렇게 레이어가 많이 있는 게 있어요. 그럼 이거를 여러 개 포개 놓은 거하고 같습니다. 요렇게 딱 있으면 요렇게 케이크처럼 안에 요렇게 층이 우리 눈에는 한 개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면하고 요 면뿐만 아니라 요 안에도 패턴을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복잡한 어떤 그 작업을 해낼 수가 있겠죠. 앞면하고 뒷면만 있어가지고 불가능했던 어떤 그런 방식을 여러 개의 층을 이용을 해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좀 더 컴팩트하면서 레이어가 많으니까 넓게 했던 거를 이렇게 줄일 수도 있고 뭐 하여간 그런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이런 거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다. 녹한다는 무조건 양면으로 갈 겁니다. 이거 이렇게 하는 방법도 모르거니와 할 줄도 모르고 또 하면 복잡해지니까 우리 쉽게 만들면 되는데 굳이 어렵게 왜 만듭니까, 그죠? 그래, 요 정도 하면 보리밥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래, 요 정도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커버 파일을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제 잠시만요. 카이캐드를 실행을 해야 되는데 제가 미리 안 켜놨네요. 카이캐드. 자, 어제 마지막으로 했던 예제가 그 6-5번 예제였습니다. 먼저 요거를 살짝 한번 살펴본 다음에 커버 파일을 생성하도록 하죠. 자, 근데 오늘 이 영상을 처음 검색해서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갑자기 막 너무 이렇게 다 됐으니까 갑시다 이렇게 하면 좀 이렇게 혼란해 하실 수가 있으니까 자, 여기 릴레이가 있습니다. 그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핀이 5개짜리 릴레이예요. 그리고 여기 3핀짜리 커넥터가 있어요. 터미널 블럭이 연결될 자리고 그 다음 이쪽에 역전압을 방지하기 위한 다이오드가 배치되어 있고 그리고 뭐 저항이 있고 요거 옵토 커플러 전원을 분리하기 위한 옵토 커플러가 있고 트랜지스터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뭐를 기반으로 이걸 그린 거냐면 그 원본 그림이 어딨지? 요거 인터넷에서 제가 검색해가지고 릴레이 회로도를 검색해가지고 요거를 그대로 카이캐드로 옮기고서 불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냥 보고 따라한 거다. 그리고 여기 버튼이 하나 있고 아두이노의 3번 핀에 연결되어 있고 릴레이의 현재 제어 핀은 아두이노 2번 핀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다. 됐죠? 마루호도님 반갑습니다. 범준님 반갑습니다. 범준님 제가 고쳐놨습니다. 범준님이 녹한다 채널의 슈퍼스타인데 제가 고쳐놔야죠, 그죠? 자, 요렇게 어제 요만큼 만들어놨고요. 자, 그냥 만들어놓은 거 설명만 드릴게요. 여기 릴레이 있고요. 마우스 있는데 릴레이 보이죠? 그 오른쪽에 3핀 그 터미널 블럭 있습니다. 그리고 옵토 커플러 여기 있고요. 저항 여기 있고 버튼 여기 있습니다. 트랜지스터 여기 있고 다이오드 여기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싹 연결해놨고 특징적인 게 어제 요쪽에 그 내부 엣지 컷을 이쪽에 넣는 방법을 제가 다뤘었죠. 이너 엣지 컷. 바깥에 있는 엣지 컷은 보드의 외부 그 선을 결정을 하는 거고 안에 있는 엣지 컷은 이렇게 파 나가는 거예요. 없어지는 쪽이고 바깥쪽을 깎는 거고 안에 있는 거는 안에 있는 거를 깎는 거다. 그래서 이걸 내부 엣지 컷이라 했고 이거를 3D 뷰로 보면 뒷면에 이렇게 구멍이 쇽 이렇게 나 있는 거 보이죠? 이게 이제 내부 엣지 컷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커퍼 푸어가 한 대략 절반 정도만 되어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해놨냐면 이것도 참고를 한 거죠. 이미 시중에 만들어져 있는 릴레이를 살펴보면요. 커퍼 푸어가 여기는 안 돼 있어요. 릴레이에 접점이 있는 쪽에는 그 아두이노의 GND 커퍼 푸어가 안 발려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걸 그냥 똑같이 모방을 한 것 뿐이고 아두이노 신호를 다루는 쪽은 보시면 여기 그 색깔이 다르잖아요. 여기는 진하고 여기는 안 진하잖아요. 진한 쪽은 커퍼 푸어가 안 된 쪽이고
옅은 쪽은 내부에 그 커버 푸어가 되어 있는 겁니다. 구리를 이렇게 들이부은 쪽이고, 요거는 안 부은 쪽이고, 그죠? 부은 게 아니고 깎인 쪽과 안 깎인 쪽이라고 해야 정확하겠네요. 아무튼 그걸 똑같이 이렇게 모방한 거고,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이 작품을, 이 하나의 작품을 우리 거버 파일로 생성해가지고 주문하는 걸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그걸 하기 전에 지금 이 보드가 뭐 정상적으로 되었나 안 되었나 한번 검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검사에 디자인 규칙 검사기 누르시고 DRC 실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경고라고 된 거는 사실 그냥 뭐 제작하는데 크리티컬한 건 아니니까 넘어가면 되는 거고, 오류라고 된 거를 중점적으로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류. 자, 오류는 여기 연결되지 않은 항목 3개의 오류가 있는데요. 아두이노 우노 실드 타입일 때는 기본적으로 나는 오류가 항상 있다라고 했어요. SDA, SCL이라고 나오는 이 부분, I2C 통신비는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위에 있는 2개는 무시하시면 되는 어떤 에러고, 아래쪽에 있는 거 이거는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오류간 개체가 누락됐다. 요거 2개가 연결 안 됐다는 거네요. 근데 이거는 상관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회로도 보시면 제가 그 심볼을 1번하고 2번 핀이 2개 있는 심볼을 사용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자, 여기가 두 개의 패드가 2번이고 여기 2개의 패드가 1번이에요. 그럼 정확하게 하자면 얘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줘야 저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건데, 우리 사용하게 될 텍트 스위치 있잖아요. 버튼이 이미 그 제품 자체가 1번 쪽이 내부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버튼을 여기다가 꽂아가지고 납땜을 하면 우리가 이 PCB상에서 연결을 안 해줘도 제 패드 2개는 내부적으로 연결이 그 버튼에 의해서 연결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에러를 굳이 없애려면 이렇게 연결을 한 다음에 이 부분에는 커버 푸어가 되면 안 되니까 다시 B를 눌러줘야 되겠죠. 이렇게 눌러주면 저 에러는 없어지겠죠. 오류 없어진 거 보인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해답을 알고 있으니까,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 부분 지우겠습니다. 그럼 또렷하게 뭔가 저 PCB를 만드는 데에 문제가 될 만한 에러는 없고, 이런 것들은 정밀히 하자면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되겠죠. 보자. 이거는 뭐 부품이 잘린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실크 스크린이 엣지 컷에 의해서 절단된다 뭐 요런 얘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요런데 출력돼야 될 이거 실크 스크린이고 문제 없는데. 자, 여기 이렇게 나온 거는 아무래도 요 부분이 내부에 엣지 컷이 들어가니까 출력해야 되고 하는 요 부품의 테두리하고 이런 게 잘린다,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크게 중요한 것 같지 않으니까 이제 우리 거버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거버 파일 만드는 과정은 지금은 캡처를 할 수가 없으니까 캡처해 가지고 나중에 제가 추가해 두도록 하고, 지금은 영상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개만 더 적어놨죠. 6번 거버 파일은 PCB 편집기에서 생성한다. 요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보자. 그래. 그거는 나중에 또 캡처하면 되니까. 자, 1번. 거버 파일을 저장할 폴더를 하나 지정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운로드, 뭐 자기가 원하는 데다가 폴더를 하나 생성을 하면 되는데요. 저는 다운로드 폴더 안에다가 하나 만들겠습니다. 다운로드 폴더에 테스트 거버라는 이름으로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 거버라는 폴더 안에 지금 저 프로젝트가 생성할 거버 파일을 저 안에다가 투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파일 플롯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요걸 누릅니다. 요 기능이 거버 파일을 생성하는 거고요. 다른 거 손댈 거 없습니다. 제일 처음 할 거에 출력 디렉토리에 요거 폴더 모양 눌러가지고 방금 만들었던 그 테스트 거버라는 디렉토리를 선택을 해줘요. 그러면 뭐 상대 경로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아니요라고 눌러줍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제가 만든 저 폴더에 결과물이 저쪽으로 출력이 되게 되는 거예요. 아니오라고 눌러야 그렇게 되고, 네라고 누르면 뭐 좀 이상하게 되니까요. 아니오라고 눌러야 돼요. 제가 네라고도 한번 눌러봤었거든요. 잘 안 됐었습니다. 자, 혹시나 이 부분 있죠? 일반 설정하고 거버 옵션 부분에 제가 제 화면하고 뭔가 다른 게 있으면 똑같이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제가 저기서 체크가 안 된 거를 체크를 했는지, 체크돼 있는 걸 체크를 풀었는지 그걸 잘 모르겠으니까, 하여간 지금 이 속성으로 하게 되면 만드는데 크게 지장이 없으니까 요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더웰님 반갑습니다. 아, 더웰님께서 녹한다의 유튜브 채널을 이제 열심히 방문을 해주셔가지고 이병으로 진급하셨다라는 아주 좋은 소식이네요. 축하드립니다. 짝짝짝짝짝짝. 앞으로도 많은 방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이 부분밖에 없어요. 나머지 디렉토리하고 레이어만 신경 쓰면 돼요. 그럼 어떤 레이어를 거버 파일로 출력을 할 것인가를 여기서 결정을 하는데요. 자, 제가 체크하는 부분 똑같이 체크하면 돼요. FCU, BCU 기본으로 체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F 마스크랑 B 마스크 체크해 줘야 됩니다. F 마스크랑 B 마스크, 그 솔더 마스크고, 그리고 전면 후면에 실크 스크린 체크해 줘야 됩니다. 뭐 없으면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우리 습관적으로 체크를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저 보드의 후면에는 실크 스크린이 없거든요. 없는데도 그냥 습관처럼 우리 체크하는 걸로 하죠. 그리고 여기 페이스트라고 된 부분은 약간 독특하게 쓰는 것 같은데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히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굳이 체크를 하자면 여기까지 다 체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뭐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엣지 컷 체크해 줍니다. 그 컷 외곽선하고 이너 엣지 컷 설정을 해줘야 되니까.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개를 체크를 한 걸로 하죠. 근데 이거를 왜 체크를 하고 체크를 안 하고 이런 것들은 제가 명확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 그냥 우리 어차피 거버 파일이 넘어가게 되면요, 해당 그 작업을 하는 엔지니어가 필요한 파일인가 필요 안 한 파일인가 그 사람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알아서 활용을 해가지고 만들어주니까 부족한 것보다는 자기가 보내줄 수 있는 거 다 보내주는 게 더 일처리가 좋잖아요. 그죠? 아니면 내가 혹시나 그 머리 써가지고 하다가 한두 개 빼먹어가지고 저쪽에서 그거 없는데요 라고 하면 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저 약한 다 보내주는 형식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죠. 그럼 여기서는 할 게 이거밖에 없어요. 테스트 커버, 그 출력 폴더 설정하고 9개의 레이어를 체크를 한다. 엣지 컷 체크하는 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플롯이라는 버튼 눌러줘요. 그러면 여기에 없었던 파일들이 생겼죠. 여기 GBR이라는 확장자를 가진 저 파일이 거버 파일입니다. 됐죠? 그리고 요게 끝이 아니라 드릴 파일 생성이라는 버튼 눌러가지고 드릴 파일 생성까지 눌러줍니다. 요거는 왜 하는지 저 잘 모르겠습니다. 요 하게 되면 요렇게 확장자가 DRL인 파일 두 개가 생성돼요. 드릴 뚫는 기계한테 작업 지시서가 넘어가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그 구멍 뚫을 위치가 여기 많이 있잖아요. 여기도 구멍 뚫는 거고, 요런 데도 따지고 보면 구멍 뚫는 자리니까 어디에 지금 네가 구멍을 뚫으면 된다, 좌표 이런 게 저기 지금 들어있겠죠. 크기와 좌표 그걸로 팍팍팍 뚫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거버 파일이 다 생성되었다라고 일단 표현을 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 끄고 카이캐드 그 보면요, 거버 뷰어라는 게 있어요. 거버 뷰어를 선택하시고 여기서 이거는 그러니까 만들어진 거버 파일을 보는 전용 뷰어라고 보시면 돼요. 파일 누르고 자동 감지된 파일 열기 이거 선택한 다음에 좀 전에 그 폴더 안에 있는 알맹이들 있죠. 이 드릴 파일은 안 해도 되는데 그냥 다 선택해가지고 열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이렇게 나오는데 우측에 여기 보시면 체크된 부분이 하나하나 레이어예요. 그럼 요걸 가지고 제가 좀 보여드리면, 자, 엣지 컷이라고 된 거를 한번 체크를 해보죠. 그러면 바깥하고 내부하고
기계가 오려야 될 위치를 저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그럼 해당되는 기계가 PCB 기판을 쫙 이렇게 잘라주는 겁니다. 명수기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전면하고 후면의 구리 레이어 한번 보죠. 전면 이거부터 하지 말고 자 실크 스크린 한번 보겠습니다. 실크 스크린 요렇게 이거는 이제 프린트하는 기계가 저 모양으로 기판에 인쇄를 쫙 해주는 걸 말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전면하고 후면에 솔더 마스크입니다. 어디냐? 이거부터 해야 되겠네. 요 NPTH라고 된 게 구멍 뚫는 위치를 말하는 거거든요. 아마도. 그럼 요거 체크하면 요렇게 구멍이 뚫려질 위치가 요렇게 표시되죠. 드릴 뚫는 기계가 뻥뻥뻥뻥 뚫어주게 될 거고, 그 다음에 B 마스크하고 F 마스크 체크를 하면 요거는 솔더 마스크라 해가지고요. 지금 방금 색칠된 영역 있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요거 지금 깜빡깜빡하는 저 자리 있죠? 저 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외곽 부분에다가 기계가 약품 처리를 해요. 그래서 이거 저도 얼마 전에 이걸 알게 되었는데요. 솔더 마스크가 뭔지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주흠님 반갑습니다. 우리 요런 기판 보시면요. 뒷면에 납땜할 수 있는 이런 그 동그라미가 있거든요. 이거를 지금 패드라고 부르고 있죠. 그리고 패드가 있으면 외곽에 커퍼 푸어가 되어 있으면 요렇게 뭐라고 하면 좋을까? 우리가 납을 여기다가 대고 인도로 이렇게 딱 하면 아주 신기하게도 납이 여기에만 이렇게 딱 올라가요. 다른 외부에는 여기 납이 잘 묻지 않아요. 납이 묻어도 툭 치면 그냥 날아갑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 납땜이 되는 위치인 이 패드 이외의 지역은 납이 달라붙지 않도록 뭔가 코팅을 합니다. 그 코팅하는 정식 용어는 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그 기계가 그 약품을 칠해주냐면 마스크 개념으로 들어가요. 우리가 마스크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여집합 형태로 작동되는 거를 마스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납이 묻어야 될 요 위치를 마스크로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외에 바깥 부분에다가 납이 달라붙지 않는 약품을 칠해주세요라고 지시서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지금 솔더 마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 제가 체크하면 반짝반짝 보이는 부분 있죠? 저 부분에는 약품이 안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약품을 처리하게 되는 거다. 그리고 또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찾았어요. 솔더 마스크가 PCB 보드의 색상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그럼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이 보드는 녹색 보드잖아요. 솔더 마스크가 나중에 우리가 기판의 색깔을 지정을 하게 될 건데요. 솔더 마스크를 우리가 지정을 하게 되면 내부에 PCB 코팅을 할 때 녹색으로 코팅을 하면 이런 형태가 되고, 파란색으로 하면 파란색 보드가 되고, 아두이노 보드 파란색 보드잖아요. 파란색이 되고, 까만 색깔 하면 까만색 되는 거고, 빨간색 되는 거고, 흰색 되는 거고, 노란색 되는 거고, 색깔이 막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되는 거더라. 잘은 모르지만 그냥 저도 한번 아는 척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저 잘 몰라요. SYH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전면 솔더 마스크하고 후면 솔더 마스크는 얘는 스로올 타입이기 때문에 서로 같은 거죠. 뚫어가지고 양쪽에 다 여기서도 납땜되고 저기서도 납땜되는 거니까 스로올 타입은 솔더 마스크가 양면이 같더라. 그리고 여기 저 페이스트라고 된 거는 우리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이건 아마 SMD 부품 중에서 뭔가 해당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제가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면 구리 레이어 선택하면 후면하고 전면 구리 레이어부터 보죠. 요렇게 배선을 하겠다라는 거고, 후면 구리 레이어는 요렇게 배선을, 여기 릴레이의 접점이 후면 구리 레이어로 들어가 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딱 봤을 때 뭔가 제대로 만들어진 것 같다는 일단 느낌이 들죠. 그러면 이제 주문을 해야 되는데요. 주문하기 전에 우리가 만든 이 거브 파일을 zip 파일로 압축을 해야 됩니다. 압축을 먼저 딱 해두죠. 테스트 cover.zip으로 여기 압축이 됐다, 그죠? 그럼 저 압축 파일 그대로 두고 이제 JLC PCB에 주문하는 절차를 한번 알아볼 건데요. 먼저 제가 준비해 놓은 슬라이드를 먼저 싹 훑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제 근데 실제 주문까지는 못하겠죠. 장바구니에 집어넣는 것까지 한번 제가 실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JLC PCB라는 외국 업체예요. PCB 만드는 업체고, 그럼 왜 국내에서 안 하고 외국에서 합니까? 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국내에서 하게 되면 가격이 상당히 비싸요. 대신에 뭐 사후 처리가 좋겠죠. 뭐 같은 나라 사람이니까 의사소통하기도 좋고,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을 부탁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하여간 여기 하면 확실히 싸기는 싼 것 같습니다. 회원가입 하시고요. 요거 딱 여기 사이트 제가 준비해 놨거든요. 요 사이트에 위쪽에 요 버튼 눌러가지고 스타트 히어 누르시면 회원가입하는 절차가 나올 건데요. 이메일 주소하고 자기 닉네임하고 이메일 주소하고 뭐 사용할 비밀번호 이런 것만 하면 간단히 회원가입이 됩니다. 그러면 자기 지금 여기 입력해 놓았던 이메일 주소로 이런 방식 아시죠? 이메일로 확인 메일 가면 뭐 누르는 게 아마 있을 거예요. 그거 누르면 최종적으로 회원가입 완료되는 거다. 회원가입은 다 하실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로그인 합니다. 사인인 해서 로그인 하게 되면 요렇게 이제 녹한다. 지금 저는 로그인 해놨죠. 녹한다 이렇게 나오면 로그인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요 화면에도 있죠. 여기 인스턴트 이 뭐라고 읽나요? 큐오테. 하여간 요거 누르시면 이제 주문하기 절차에 돌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쪽 화면에 add cover 파일을 업로드 하세요라는 버튼이 있을 거예요. 요걸 딱 누르시고 압축 파일을 저기 선택을 해주면 탁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현재 업로드한 파일이 어떤 모양인지 대충 이렇게 보여질 거예요. 이렇게 이런 모양이다. 그리고 아래쪽에 cover viewer라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우리가 카이캐드가 아니라 주문 환경상에서 지금 보드가 어떻게 디자인이 될 건지를 대충 가늠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게 잘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이게 온라인 환경이다 보니까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는데,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면 잘 나오게 될 거예요. 안 되면 삭제하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면 또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요 아래쪽에 다양한 설정들이 있는데요. 요거는 딱히 우리가 지금은 요 슬라이드 상에는 건드리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본 설정 그대로 두면 되고, 보드의 사이즈가 10cm 곱하기 10cm 이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카이케이드에서 방금 만들어냈던 결과물이. 그럼 그 크기는 우리가 잴 수 있죠. 여기 가가지고 그 PCB 편집기 제일 아래쪽에 여기 보면 자 있거든요. 이거 누르셔가지고 보드의 사이즈가 10cm 일부러 안 넘기게 이렇게 딱 만들어놨고, 요 옆면은 5.3cm, 5.4cm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관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 다 이렇게 세팅한 다음에 스타트 투 카트로 누르면 장바구니로 들어가게 돼요. 그럼 여기서부터 다양한 보드를 모아가지고 한 번에 결제를 하면 되는데요. 그럼 지금 시작 부분부터 요 부분까지 우리가 한번 실제 환경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거 눌러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Order Now 이거 누르셔도 됩니다. Order Now 누르겠습니다. 지금 주문하겠다 이 말이죠. 자, 그럼 여기 Add Cover라고 나오는 부분에 이 버튼 눌러주시고 테스트 커버 칩을 더블 클릭해 줍니다. 파일명이 한글로 되면 안 되네요. 이것도 나름대로 주의사항이네. 자, 저 예상 못했습니다. 커버 파일을 압축할 때 파일명을 영문으로 해야 한다. 예시 녹한다.zip. 저도 녹한다.zip으로 하죠. 당황하지 말고 다시 업로드하겠습니다. 이제 올라간다, 그죠?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100%가 되면 대충 생긴 모양새가 여기 나올 거예요. 됐죠? 우리가 디자인한 결과 그대로고, 요거를 커버 뷰어 눌러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커버
로딩 석세스풀리 나오면 우리 좀 전에 카이캐드의 커버 뷰에서 봤던 거 일단 여기 이 환경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려는 게 아니라 여기 3D라고 된 거 있거든요. 요거 누르시면 이렇게 우리가 뭐 자세히 봐봐야 얼마나 볼 수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연결됐고, 여기 구멍 뚫린 거 보이죠, 그죠? 구멍도 제자리 잘 뚫렸고, 대충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지겠네. 혹시나 여기서 뭔가 빠뜨린 게 있으면 다시 수정을 하면 되는 거고, 예를 들어 뭐 여기에 로고 같은 거를 집어넣고 싶으면 그 실크 스크린으로 그 제가 이미지 넣는 거 알려드렸잖아요.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자, 이제 봤을 때 별로 하자가 없는 것 같으면 아래쪽에서 몇 가지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요런 부분은 건드리면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FR4라고 선택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 레이어에 1, 2, 4, 뭐 6, 8 뭐 이렇게 있는데요. 요거는 위로 가면 갈수록 비싸지는 거예요. 양면이 기본이니까 2로 무조건 할 거고요. 그리고 PCB 개수는 5장을 기준으로 해요. 10 곱하기 10에 5장. 이것도 메모 안 해놨었네. 자, 기준이 5장입니다. 그리고 5장이 넘어가게 되면 추가 요금이 붙는데 5의 배수로 올라갑니다. 5의 배수로. 우리는 5개, 5개만 하고 요런 것들 이제 뭐 여기 부분은 건드릴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쪽 부분에도 우리가 건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건드릴 만한 거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보드의 색깔. 다른 것들은 바꾸게 되면 요금이 올라가요. 그런데 보드의 색깔 바꾸는 거는 추가 요금이 붙지 않습니다. 대신에 여기 녹색하고 그 외의 색깔이 있는데요. 녹색 기본 색깔은 빨리 돼요. 생산이 빨리 됩니다. 한 이틀 정도 더 빠르게 생산이 되고, 나머지 컬러는 여기 보시면 two more day, 한 이틀 정도, 맥시멈 이틀 정도 생산하는데 시간이 더 걸린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근데 어차피 배송하는데 뭐 10 며칠 이렇게 걸릴 건데 뭐 하루 이틀 차이 나는 그게 뭐 대수겠습니까, 그죠? 너무 급하게 받아야 된다면 녹색으로 하면서 배송을 완전 특급 배송으로 하면 빨리 오겠고, 그게 아니라면 우리처럼 느긋하게 이렇게 주문하는 거라면 색깔을 여기서 이렇게 바꿔보는 시도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빨간 색깔 보드 하고 싶다. 근데 제가 보니까 멋있기로는 까만 색깔 보드가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이 녹색보다는 까만 색깔이 상당히 멋있습니다. 근데 이 색깔 바꿔도 커버뷰에서 나올라나? 이건 안 해봤는데 잠시만요. 똑똑하네요, 그죠? 까만색으로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기판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까만색 기판에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그 배선이 좀 잘 안 보입니다. 녹색은 이거 뭐가 어디 연결됐고 이런 게 잘 보이는데요. 까만 색깔 보드는 좀 잘 안 보이는 그런 게 있는데, 그래도 까만 색깔로 하면 뭔가 조금 멋있는 느낌이 있으니까 저는 까만색을 한번 선택을 해보죠. 그리고 그 외에는 우리 선택할 수 있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포인트는 파일 업로드하고 그리고 색깔 바꾸기. 그 외에는 우리 건드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5개가 아니라 10개 하고 싶으면 개수 바꾸고 요 정도. 그리고 add to cart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위쪽에 카트 모양 보이죠? 요거 누르면 요렇게 카트에 들어갔고 이제 결제하면 주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장바구니에 담는 것까지 완료됐죠. 방금 했던 과정이 여기서 커버 파일 올리고 문제 없는지 확인하고 3D로 이렇게 문제 없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세이브 투 카트에 집어넣는 것까지 완료가 됐죠. 그러면 배송비가 그래도 생각보다는 조금 비싸요. 우리 국내 배송비보다는 조금 비싸기 때문에 보드 5장 주문하려고 하면 약간 손해보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왕 주문하는 김에 한 3개에서 4개 정도의 디자인을 한 번에 주문하는 게 저는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필요한 커버를 올려가지고 장바구니에 탁탁탁탁 담으면 되겠죠. 그게 담겨진 게 약간 이런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담고 싶다고 너무 많이 담아도 안 돼요. 제가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요. 개인적인 욕심이 나가지고 보드 디자인을 한 15개 정도를 장바구니에 담아서 결제를 했어요.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경고창이 나옵니다. 우리 국제 배송 보낼 때 크기도 중요하지만 무게도 중요하거든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지금 네가 결제하려는 그 배송 방법으로는 너무 무거워서 이거 할 수가 없다. 이런 에러가 나면서 그 제가 해놨던 작업이 전부 다 무효로 돌아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실험적으로 해보니까 아두이노 우노 실드 크기 있잖아요. 기판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비례해가지고 무게도 무거워지는 거니까 그 개수가 줄어들 수가 있겠죠. 아두이노 실드 크기로 10개에서 11개 정도까지는 주문하니까 성공적으로 주문이 되었어요. 근데 그 이상은 12개, 13개 이렇게 해보니까 주문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확한 수치라기보다는 또 보드 기판의 이게 크기가 달라지면 저 숫자는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 있는 거니까 대략 실드 크기로 한 10개 정도 된다. 그렇게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금 부분에서는 이 장바구니에 제일 처음 들어간 보드 있잖아요. 그거는 2달러예요. 원래 4달러인데 2달러 할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바구니에 들어가는 보드부터는 기본 요금 4달러씩 붙어요. 5장에 4달러. 4달러. 괜찮잖아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내가 4개를 주문한다면 처음 거는 2달러, 나머지 4, 4, 4 하니까 14달러가 되겠죠. 3개는 4달러씩, 하나는 2달러. 그리고 나머지는 배송비가 되는 것입니다. 자, 내가 원하는 거 주문할 거 체크 다 했으면 Secure Checkout 누릅니다. 주문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주문하는 절차에 돌입을 하는데요. 처음 주문하게 되면 배송지를 어디다가 지금 배송을 해야 될지 배송지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한번 입력하면 그 다음부터는 입력 안 해줘도 됩니다. 대신에 외국 사이트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그 긴장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긴장하실 필요가 없어요. 한글로 적을 수는 없지만 우리 네이버에 영문 주소 변환기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 이용하면 그 저기 집어넣는 건 일도 아니니까. 자, 제일 위에 있는 게 회사냐 개인이냐죠. 개인 고객이냐 회사냐 뭘로 체크하든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특별하지 않으면 individual customer 개인 고객이다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이름하고 성 보이죠? 영문으로 쓰셔야 됩니다. 마그마스톤님 반갑습니다. 마그마스톤님께서 상병으로 진급하셨다라는 아주 좋은 소식이네요. 자, 모두 박수! 짝짝짝짝짝짝. 앞으로도 많은 방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상은 녹한다에 열렬한 박수. 자, 성하고 이름은 뭔지 아시죠? 제가 만약에 그 성이 녹이고 이름이 칸다라면 칸다 녹 이렇게 쓰면 되겠죠? 칸다 녹 이렇게 쓰시고 그리고 아래쪽에 코리아 리퍼블릭 북쪽에 있는 거 선택하시면 안 되고 코리아라고 북쪽에 있는 거 선택하시면 안 되고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선택하시고 그리고 주소를 쓰셔야 돼요. 근데 주소를 영문으로 써야 되니까 네이버 영문 주소 변환기 이거 저 링크 누르시면 요 화면 나올 거거든요. 여기에 자기 집 주소를 쓰면 영문으로 된 거하고 우편번호하고 여기 쫙 다 나와요. 그러면 여기 도 적는 부분이 있거든요. 도는 여기 같은 경우는 강원도라고 된 부분 있죠? 요거 카피해가지고 여기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시라고 된 거는 강릉시라고 된 요 부분 카피해가지고 여기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주소 여기 시 이하의 나머지 주소 쫙 카피해가지고 나머지 주소 여기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하게 단독 어떤 주택이 아니라 그 여러 개의 호수 동이나 호수 이런 게 있으면 아파트 같은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특별한 거 있으면 여기다가 그 영어로 그거는 직접 하셔야 되겠죠. 100일 예를 들어 이렇다고 해보죠. 근데 어차피 지금 저 배송물이요 국내로 와가지고 국내 배송이 될 때는 그 국내 배송 업체가 저 주소를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국내 배송 업체가 알아볼 수 있도록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녹한다가 아파트에 사는데요 105동 1006호에 산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예요. 105동 1006호 됐죠? 어차피 이거는 그 우체국 택배에서 저 같은 경우는 우체국 택배 아니면 CJ 택배 둘 중에 랜덤으로 배송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배송하는 택배 기사가 이거 보고 살짝 실손은 칠 수 있겠지만 105동에
저 106호구나 이렇게 하고 배송을 해주시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편번호는 여기 옆에 있는 거 보이죠? 우편번호 숫자만 있으니까 여기 적으시면 되고, 폰 번호는 앞에 국가번호는 있으니까 그냥 자기 폰 번호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010 랄랄랄랄랄라 이렇게 쓰시면 되고, 개인 통관 부호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 수입을 하는 거잖아요. 직구를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관세청에다가 개인 통관 부호, 내 개인적으로 이 물품을 수입하는 거라는 개인 통관 부호를 발급받으셔야 되는데요. 돈 안 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주문하는 PCB의 물량이 그 150달러, 그 정확한 기준은 잘 모르겠어요. 일단 금액적으로 따지고 보면 한 번에 한 번에 한 곳에서 주문하는 토탈 비용이 150달러보다 높으면 관세가 생겨요. 근데 우리 뭐 150달러치 주문할 일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 여기까지 일단 보류를 해두시고, 다음 장에 제가 여기 주소, 관세청 주소 여기 링크 해놨으니까 누르셔가지고 요 신규 발급 눌러가지고 없으면 통관 부호 발급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데 잘 모르시겠으면 요 조회 누르시면 되는 거고, 그 아마 P로 시작할 거예요. P. 여기 있네요. 그 최종적으로 조회를 하게 되면 누구님의 개인 통관 부호는 뭐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아래쪽에 개인 통관 고유 번호 복사 이거 누르시면 클립보드로 딱 복사가 될 거니까 그 복사한 거를 지금 요 개인 통관 부호 저 자리에다가 딱 붙여 넣으면 되는 겁니다. 다 됐죠? 다 채웠죠? 그러면 세이브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배송지 설정이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다음, 자 여기 위쪽에 배송지하고 저 주문자 인적사항하고 세임 같다라고 해놓으면 되겠죠. 요 해두면 그냥 문제 없는 겁니다. 자 컨티뉴 누르시면 다음 배송 방법을 결정하는 이제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자 위쪽으로 갈수록 배송이 빠릅니다. 그리고 비쌉니다. 아래쪽으로 갈수록 싸면서 배송이 길어져요. 특별하지 않으면 이익스프레스 이걸로 하면 안전하게 잘 배송이 되니까 이익스프레스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 배송비에 대한 자료를 제가 여기 안 넣어놨네요. 배송비가 그렇게 개수가 작으면 그렇게 비싸진 않은데요.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그 라이브 방송 끝나고 찾아가지고 여기 집어넣을 테니까 어차피 여기 주문할 거면 배송비 지불해야 되고 제일 싼 걸로 할 거니까 어쨌든간 지불을 해야 되는 거니까 정확한 액수를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요 제일 마지막 거 선택하시고 컨티뉴 누르면 여기 위쪽에 알아서 토탈 금액이 계산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요거는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요 레커멘디드 된 거 요거 체크하시면 돼요. 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절차 진행하는 절차에서 바로 결제를 할 거냐 아니면 일단 여기서는 그 오더만 넣고 주문만 넣고 엔지니어가 어떻게 컨펌하는 걸 봐서 결제는 나중에 최종적으로 하겠다 뭐 요런 건데요. 우리가 성공적으로 지금 다 만들어 놨으니까 바로 다이렉트로 결제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있을 때 나한테 수정사항에 관련된 질의가 없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도 친절하게 제가 지금 몇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컨펌 메일이 계속 오고 있거든요. 미리 지불한다고 해서 서비스가 안 좋고 그런 건 아니니까 뭐 각자의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기왕 지금 결제할 거 마음먹은 김에 바로 결제를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결제하고 컨티뉴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황인규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다음 넘어가면 이제 결제를 하면 되겠죠. 이거는 신용카드 없으면 딱히 뾰족한 방법 없으니까요. 신용카드 딱 준비를 하시고 신용카드에 비자나 마스터나 뭐 요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여기 외국 결제 된다는 거 로고 찍혀 있는 그 카드 있을 거잖아요. 특별하지 않으면 저 중에 한 개는 있겠죠. 그러면 나는 크레딧 카드로 결제하겠다라고 여기 라디오 버튼에 체크를 딱 해주시고 그리고 초반에 주문을 하게 되면 할인 쿠폰을 굉장히 많이 줘요. 저는 할인 혜택을 다 받아 먹었기 때문에 이제 쿠폰이 없는데요. 뭐 5달러 할인도 해주고 또 다음 주문하면 한 개는 공짜로 해주고 막 이렇게 많이 해주니까 적절히 써먹으시면 되는데요. 그냥 가만히 둬도 자기가 쓸 수 있는 쿠폰 중에 제일 금액이 큰 거 자동으로 지정을 해주니까 우리가 특별히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자 크레딧 카드 체크하시고
여기 카드 넘버 부분에 신용카드 번호 44 16개 번호 있잖아요. 순서대로 다다다닥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카드 뒷면을 딱 뒤집어 보시면 서명하는 칸 뒤에 그 숫자 세 자리가 있거든요. 그거를 CVC라 그러는데요. 세 자리가 똑 떨어져 있는 세 자리 숫자가 있을 거예요. 그 세 자리 숫자를 저 자리에다 입력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유효기간이라고 해놓은 부분에 몇 월, 몇 월, 년 이렇게 돼 있죠. 년 하니까 이상하네. 월, 년도, 몇 월, 몇 년도 된 그 숫자를 저기다가 순서대로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페이 누르시면 바로 결제가 팍 되는 겁니다. 됐죠? 지안영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주문이 완료됐어요. 오더는 완료됐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여기 들어가셔서 오더 히스토리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나의 주문의 작업 상황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캡처해 놓은 거 보시면 처음에 주문하게 되면 리뷰잉이라고 나올 거예요. 엔지니어가 지금 이해가 생산이 될 놈인지 안 될 놈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다가 아무런 어떤 결격 사유가 없으면 프로덕션 프로그레스 생산 작업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이제 공장에 가서 찍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프로덕션 프로그레스라고 된 이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작업 현황을 그 실시간인지는 모르겠고 하여간 작업 현황을 단계별로 보여줍니다. 지금 여기까지 작업이 진행이 됐고, 그 다음 요 정도 됐고, 지금 이거는 완료됐고, 완료가 내 장바구니에 담은 게 모두 100% 완료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배송이 시작되는 겁니다. 쉽먼트가 시작되는 거죠. 쉽드 됐죠, 그죠? 그리고 자기가 선택한 배송 방식에 따라서 까먹을 때쯤 되면 배송이 됩니다. 한 10일에서 12일 정도. 내가 언제 주문했더라? 그런 걸 주문을 했었던가라고 그 약간 갸우뚱할 때쯤 되면 탁 배송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개 더 있네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요. 그 여기 JLC PCB에서 송장 번호를 알려주거든요. 그 송장 번호를 그러고 보니까 그것도 좀 헷갈리네. 항상 우체국으로 오는 건 아니던데. 하여간 이거는 우체국으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체국으로 오는 거를 기준으로 한다면 우체국 EMS 인터넷 우체국 여기 링크로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EMS 우체국 우편 행방조회라고 된 부분 있죠. 여기다가 LP로 시작해서 HK로 끝나는 운송장 번호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저기다 입력하시면 국내에 어디 지금 배송되고 있는지 송장 조회가 됩니다. 근데 CJ에서도 배송이 오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하는, 제가 궁금증을 가진 적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여기다가 별도로 메모를 해두도록 하죠. 그럼 여기까지 하게 되면 내가 만든 PCB 보드를 그 만드는 업체에다가 거부 파일을 전송해줘가지고 제작하는 것까지 완료됐습니다. 기다리면 이제 오는 거예요. 기다리면 어떤 결과물들이 오는 거냐? 요런 애들이 이제 배송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납땜 해주진 않아요. 받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부품 위치에다가 부품 꽂아가지고 요렇게 납땜해가지고 쓰면 되는 겁니다. 아두이노에다가 요렇게 푹 꽂아가지고. 괜찮죠, 그죠? 그럼 방금 릴레이 장바구니 담았던 거는 제가 조금 더 가다듬어 가지고 실제로 한번 주문도 넣어 볼게요. 그리고 실제로 주문 넣을 것들이 몇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추려 가지고 그때 주문했던 거 결과물이 실제로 이렇게 배송이 되었다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힘들다. 잠깐 한 1분 정도 잠깐 숨을 고르고 어제 하고 맞다, 한 개 더 있었구나. 숨 고르고 요거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3번 풋프린트의 일부분을 수정하는 것과 기판으로 SMD 점퍼를 만든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제 1번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예제 번호는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예제 번호 1번 뭐였지?
카이캐드에서 전역 풋프린트와 지역 풋프린트, 이거 정확한 용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역 풋프린트의 차이를 보여주고 SMD 타입의 점퍼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기. 이게 예제 1번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한번 해보죠. 프로젝트 생성하겠습니다. 프로젝트는 그냥 아두이노 실드 타입이 아니라 아두이노 실드로 할까? 자, 아두이노 실드 타입으로 하겠습니다. 아두이노 우노. 프로젝트 이름은 이그젠플 7-1. 자, 회로도부터 출발을 해보죠. 그럼 이건 어떤 거를 지금 뭐라도 하나 있어야 되니까 뭐를 시뮬레이션 해볼까? 근데 지금 제가 관심 가지는 거는 회로도 편집기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PCB 편집기에서 벌어질 일이기 때문에 회로도 편집기에서는 그냥 필요한 부품의 심볼만 대충 투척을 해놓으면 되겠네요. 이거 릴레이 가지고 하면 되겠네. 릴레이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 했던 릴레이, 그 릴레이의 그 심볼의 이름은 파인더의 36.11입니다. 여기다가 이거 삭제했구나. 이거 방금 나왔던 거는 무시하시면 됩니다. 파인더의 36.11. 요게 어제 만들었던 릴레이의 그 심볼이에요. 그럼 요 심볼을 아니다. 그럼 이것도 연결 회로가 있어야 좀 멋있는데, 그죠? 일단 그냥 심볼만 투척할게요. 아두이노와 뭔가 연결되는 건 없고. 자, 그럼 요 심볼에 풋프린트를 할당해 줘야 되겠죠? 잠시만요. 풋프린트는 이미 할당이 돼 있구나. 자, 전용으로 지정이 돼 있네요. 그럼 다 됐으면 저장하고 PCB 편집기에서 열겠습니다. 그리고 F8을 누르든지 요 버튼을 누르든지 하면 그 풋프린트가 여기 튀용 하고 튀어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지금 놓여진 저 부품은 요 부품을 우리가 여기서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이 부품에서 이 풋프린트에서요 요 부품 내부에 있는 이 실크 스크린이 마음에 안 들잖아요. 지우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저 실크 스크린이 필요 없어요. 지우고 싶은데 그러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애초에 이 풋프린트가 있는 원본을 수정을 하든지 아니면 얘를 수정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우리 코딩을 하실 줄 아신다면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 그 개념하고 똑같아요. 약간 다르다고 봐야 되나? 이 카이캐드에 그 풋프린트를 저장하는 라이브러리가 있거든요. 그 라이브러리 꾸러미가 이렇게 있어요. 요 안에 지금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A라는 풋프린트가 여기 들어있어요. 얘가 원본인 거예요. 원본. 그럼 내가 앞으로 요 A라는 걸 쭉 씀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 똑같이 수정이 되기를 희망을 한다면 요 A라는 풋프린트를 수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A라는 원본은 나는 훼손할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만든 프로젝트 있잖아요. 프로젝트에 일종의 요 A라는 거에 분신을 여기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사가 된 거예요. 원본은 여기 있고 얘는 그 분신이에요. 딱 복사가 된 겁니다. 그럼 내가 요 A라는 거에 풋프린트를 여기서 프로젝트 내에서 수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얘만 수정되고 얘는 수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A라는 거를 지금 수정을 했잖아요. 그럼 여러 개의 프로젝트에서 요 A라는 거를 갖다가 쓰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싹 다 A에서 받아서 복사를 해서 쓰는 거니까 얘네들도 다 바뀌는 겁니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지금 제가 할 작업은 지역적으로 풋프린트를 한번 수정을 해보는 거예요. 잘 보세요.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 풋프린트 편집기에서 열기 보이죠? 요거 열기에서 나온 이 풋프린트 편집기는 전원만 수정을 하는 거예요. 전체 이 녀석의 원본을 수정하는 게 아니라. 그럼 여기 안에서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이 실크 스크린들을 다 제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왜 싫은지는 모르는데 그냥 싫은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지웠죠. 세이브하고 다시 돌아가 보시면 없어졌죠. 그런데 내가 여기서 임의로 풋프린트를 똑같은 풋프린트를 하나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아이씨 뭐지? 릴레이 쪽에 그래 지금 선택하는 거는 원본이에요. 요거 자 그럼 원본은 그대로다 그죠? 그럼 내가 여기서 또 요 놈을 수정하고 싶다면 또 풋프린트 편집기 열어가지고 수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쟤는 원본은 그대로 있고 복사한 놈이 수정이 되는 것이다. 이게 지역 풋프린트와 전역 풋프린트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조금 뭔가 도움이 될 수가 있겠네요. 요 두 개를 이렇게 딱 배치를 해두고요. 여기서 딱 가져오기를 하면 자, 요 두 개가 있을 때 한쪽은 풋프린트 수정을 한 쪽이고 한쪽은 수정을 안 한 쪽이니까 이렇게 이제 구분하실 수가 있겠죠, 그죠? 간단한 겁니다. 조슈아 유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그럼 요거는 요걸로 끝이에요. 그럼 이제 다음 거 SMD 타입의 점퍼를 생성하는 방법. 이거는 약간 옵션 같은 건데요. 요거는 제가 뭐에 지금 관심을 가졌냐면요. 이거 제가 최근에 아두이노 편에서 사용했던 전류 센서예요. DC 전압과 전류를 측정하는 센서인데요. INA219라고. 여기 요 잘 보시면요. A0하고 A1이라고 된 부분 보이나요? 여기 뭔가 있어야 될 SMD 부품 자리인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요게 SMD 점퍼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거는 어떤 지금 개념이냐면요. 우리 아두이노에서 I2C 통신할 적에 I2C 통신이라는 게 있어요. 요 아두이노에 요 1대 N 통신입니다. 1대 N 통신이라는 거는 요 N 쪽에 해당되는 슬레이브가 주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요 통신 채널에 슬레이브들이 이렇게 달라붙는 거예요. 이거 펜이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잘 나오는 펜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슬레이브들이 달라붙는데요. 그러니까 마스터, 아두이노가 마스터입니다. 마스터가 식별할 수 있는 주소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주소는 서로 중복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보드를 제작할 때 여기 안에 뭐 아두이노 같은 프로그래머블한 칩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장에서 주소를 아예 할당을 해가지고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얘가 예를 들어 주소가 0x05다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0x05다. 그러면 아두이노에서는 이 전류 센서를 0x05라는 놈을 호출하게 되면 이 전류 센서 값을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전류 센서를 한 개 더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얘도 주소가 0x05잖아요. 공장에서 찍어내는 건데 랜덤하게 찍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찍어내는 건데 너무 랜덤하게 찍어버리면 또 다른 것들하고 충돌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판매를 하는 이 제품들이 어떤 전략을 쓰냐면 내가 주소를 프로그램 코드를 넣어가지고 바꿀 수는 없지만 내부적으로 쇼트를 시켜가지고 주소를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방금 보셨을 때 SMD 패드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A1이라고 적혀 있고 여기 A0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럼 크게 지금 요거 가지고 이거 지금 요거 두 개를 쇼트를 시키냐 안 시키냐, 요거 두 개를 쇼트를 시키냐 안 시키냐에 따라서 네 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합니다. 맞죠? 한 개도 쇼트를 시키지 않는 경우, A0만 쇼트를 시킨 경우, A1만 쇼트를 시킨 경우, 둘 다 쇼트 시킨 경우, 그 네 가지 경우의 수에 따라서 주소 4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뭘 의미하나요? 아두이노에 INA219라는 이 전류 센서를 4개까지 연결할 수 있더라. 그냥 기본적으로는. 그러면 우리가 요 SMD 패드에, 그러니까 쇼트를 시킨다는 게
인도로 녹여가지고 납을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이렇게 브릿지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거는 두 개 다 쇼트 시킨 거니까 그거에 해당되는 주소가 그 아두이노가 여기 접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재밌죠. 그럼 지금 녹한다의 관심사는 요 SMD 타입의 요 점퍼, 이걸 점퍼라 부르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 우리 스롤 타입의 점퍼는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스롤 타입의 점퍼는 여기 있네. 요런 거죠. 요 8채널 릴레이에 보면 여기 요 노란 거 이거 이렇게 뽑았다 꽂았다 할 수 있는 거 있죠. 요걸 우리가 점퍼라 부르잖아요. 경우에 따라서 여기 꽂을 수도 있고 저기 꽂을 수도 있고, 얘는 요렇게 스롤로 된 거고, 우리는 그게 아니라 SMD 타입으로 해보자는 겁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거 무슨 느낌인지 이제 아시겠죠? CHH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그럼 요 프로젝트에 바로 한번 해보고요. 요런 시나리오를 한번 세워보죠. 요거 하기 전에 약간 저 비트를 가지고 논다는 느낌으로 우리 그 부품을 뭐라고 하죠? 요렇게 딱 되어 있는데 여기 스위치를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뭐라 하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요렇게 된 거. 막 이 얘를 올리면 요 막대기가 요 위쪽으로 탁 올라가고, 내리면 요쪽으로 이렇게 탁 내려가는 거. 그거 있잖아요. 뭔지 아시겠죠? 하여간 그거 느낌으로 딱 쇼트를 시키면, 예를 들어 그 SMD 패드가 요렇게 5개가 있으면요, 이게 하나의 비트를 표현하는 겁니다. 0번 자리,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4번 자리 해가지고 내가 쇼트를 3번 자리에만 이렇게 쇼트를 해놨다. 그럼 이거 이진수로 표현하면 뭔가요? 0, 1, 0, 0,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0, 1, 0, 0, 0이 그러면 10진수로 하면 이거 얼마죠? 8이죠, 그죠? 8. 그런데 요렇게 다 쇼트를 시켰다. 그러면 이거는 1, 1, 1이 되고, 그러면 이거는 15가 되는 거죠. F가 되는 거죠. 0xF. 요런 형식으로 우리가 써먹는 그 가상의 시나리오 보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나름대로 스위치라면 스위치잖아요, 그죠? 스위치 형태로 작동을 시킬 거니까 심볼은 스위치를 쓰겠습니다. SW에 가보시면 여기 접점 2개짜리 1번하고 2번 있는 이 스위치를 5개를 두도록 하죠. 하나, 둘, 셋, 넷, 5. 그리고 스위치 1번이 제일 낮은 비트, 0비트, 0번짜리 비트고, 요거는 1번짜리 비트. 갑자기 뭔가 프로그래밍과 연계가 되니까 갑자기 머리가 좀 지끈지끈하죠. 자, 3번, 4번. 그리고 여기가 하위 비트고 여기가 상위 비트니까 2번부터 순서대로 쭉 연결하겠습니다.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 4번, 5번, 6번. 그리고 이거는 약간 팩트 스위치처럼 작동을 시킬 건데요. 지금은 저항을 사용 안 한다면 인풋 풀업을 쓸 거기 때문에 풀업 저항을 안 쓰고 아두이노 내부에 있는 풀업 저항을 쓰는 방식으로 쓸 거니까 반대쪽은 다 그라운드로 엮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요렇게. 아니면 풀업 저항 연결해도 되고, 하는 김에 좀 복잡하게 우리 풀업 저항도 달아볼까요? 저항 R 하겠습니다. 자, 그럼 풀업 저항이라는 거는 아까 하는 김에 쇼트 안 하면 0이고 쇼트 하면 1이면 더 좋을 것 같기 때문에 풀 다운 방식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풀 다운으로 가려면 맞죠. 아닌가?
갑자기 헷갈린다. 항상 5V가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5V. 아니다. 그게 풀업이구나. 그쵸, 그쵸. 여기에 그라운드가 붙고, 그죠? 여기에 그라운드가 붙고요. 저항 필요하죠. 자, 저항은 4.7kΩ인 걸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그 회로도 편집기에서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사항은 아니었죠, 그죠? 이렇게 연결해주고, 그리고 요 저항 앞에 이거 맞냐? 잠시만요. 여기 갑자기 헷갈린다. 잠시만요. 이거 이제 손으로 그려봐야 되겠다. 헷갈립니다. 자, 이렇게 스위치가 있으면 아두이노가 이쪽에 있겠죠, 그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탁 눌려지면 스위치를 통과하기 전에 여기에 그게 풀업 저항이 달려야 되네요, 맞죠? 내가 잘못하고 있네. 여기 저항이 달리고 요쪽에 그죠? 요쪽에 그라운드. 아니다. 요쪽에가 5V여야 되겠네요. 요쪽에가 5V, 여기가 그라운드가 연결된 거. 이게 풀 다운이잖아요, 맞죠? 요거대로 그리면 되는 겁니다. 잘못 그렸죠? 그럼 지금 저항이 있어야 되는 위치는 저기가 아니라 요렇게 목을 쭉 빼가지고 어떻게 연결하는 게 산뜻할까? 자, 우리 전원 심볼 쓸 줄 아니까 이렇게 그냥 꽂아 주시고 공간이 좀 안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여기 연결하겠습니다. 일단은 연결. 그리고 요 반대쪽에 5V가 들어가 주면 되죠. 5V VCC. 좀 모양은 안 좋지만 요렇게 하겠습니다. 좀 촘촘하게 요렇게. 그리고 반대쪽에는 그라운드가 연결되면 되죠. 그러면 이게 풀 다운 방식으로 스위치가 아두이노에 연결된 상황이죠. 됐습니다. 이제 풋프린트를 할당해 주겠습니다. 자, 저항은 그냥 스롤 타입의 그 저항으로 하겠습니다. 어디냐? 요즘 이게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요런 게 여기 있네. 요런 게 좀 잘 안 보여요. 자, 7.62mm 짜리 요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들어가는 풋프린트가 SMD 타입의 그 점퍼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거를 여기 어디 있어요. 이미 점퍼라고 된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 있네요. 점퍼라고 된 부분에 몇 가지가 있는데 요거 풋프린트 보시면 요렇게 이미 쇼트가 돼 있는 것도 쇼트가 된 거를 끊어 나가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 요것도 이미 쇼트가 된 거네요. 그죠? 왜 다 이런 거밖에 없어? 이거는 브릿지드 된 거고, 오픈이라고 된 거 요거 하면 되겠네요. 자, 요런 것들이 이제 아까 그것처럼 딱 해가지고 납으로 싹 바르면 되겠죠. 이건 이제 패드 모양인 거니까. 그러면 이거는 좀 동그란 거고요. 이 동그란 모양 이거 좀 마음에 드네요. 요걸로 하겠습니다. 요거. 이거 라운드. 동그랗게 생긴 거. 좀 예쁘잖아요. 그죠? 요걸로 5개 선택. 자, 저장하고 여기로 와서 불러오겠습니다.
자, 가지고 와졌죠? 자, 그럼 공간이 좀 좁으니까 얘네들은 이렇게 배치를 해두겠습니다. 자, 이제 연결만 하면 되겠죠? 5번이 저 짝이니까 자, 크게 한번 배치를 해봅시다. 요래. 자, 요거부터 요렇게 돼야 되죠. 여기다 두고 그 다음 저항은 여기 있고, 그죠? 그리고 여기에 그라운드 연결, 여기 연결되는 거네. 그러면 이거를 돌리겠습니다. 요렇게. 아니면 그냥 얘들부터 예쁘게 배치를 하고 얘 여기 있고 이거 저 그리드를 조정해 놓으니까 마음에 안 드네요. 자, 0.1mm로 어차피 정렬하면 되니까요. 자, 요를 딱 하고 요거 정렬하면 되죠. 오른쪽 맞춤 그리고 수직 배치 하면 딱 균등하게 배치가 될 거고, 지금까지의 모양은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가 납으로 딱 쇼트를 시켜주면 이제 디지털 그 바이너리 신호가 만들어지겠죠. 좀 치우고 약간 이쪽으로 당기겠습니다. 연결하기 좋게. 그럼 이렇게 연결하면 바로 끝나는 거죠.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요래. 오케이. 간단하게 합시다. 요래. 그리고 나서 보니 얘는 여기 연결되고 5V 쪽하고 연결이 돼야 되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두고 뒷면으로 가는 방법을 한번 택해 보겠습니다. 1번, 2번, 3번. 자, 이거는 뭐 그냥 창의적으로 하면 되는 거니까. 5번 어디 갔니? 한 개 어디 갔습니까? 여기 있네. 자, 창의적으로 위쪽에 맞추고 수평 배치. 그럼 얘네들이 또 근데 앞면으로는 그 전면 구리 레이어가 있으니까 이제 후면으로 얘들은 돌아가면 되겠죠. 근데 후면은 맞다. SMD는 후면하고 연결할 수 없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요쪽에서 이렇게 돌아와야 되겠네. 아니면 비아를 쓰는 방법이 있고, 근데 비아 쓰지 맙시다. 괜히 복잡하게 하지 말고요. 자, 최대한 허접한 방법으로 우리 같이 한번 극복을 해보도록 하죠. 그럼 얘가 이렇게 배치되는 게 아니라 여기 이렇게 두는 걸로. 그리고 저 사이 틈으로 쏙쏙쏙쏙 들어가면 되겠죠. 자, 사이를 비집고 들어갑시다. 요렇게 가서 요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요렇게 가서 요렇게 어지럽다. 왜 이렇게 어지럽지? 자,
됐습니다. 그럼 나머지 요거 VCC 연결하는 거는 요 바로 옆에 있으니까 이렇게 딱 달아주면 똥똥똥똥 달아주면 끝나는 거죠. 그리고 요 이제 그라운드가 커퍼4가 될 건가를 가늠을 해보면 되는데요. 얘는 요쪽에 바로 이렇게 묻을 수 있죠. 얘 같은 경우는 요 사이 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묻겠고, 아니면 안 되면 얘는 전면에만 있으니까 비아를 뚫어줘야 되는 거죠. 잠깐 그 커퍼4를 한번 부어보겠습니다. 자, 채우기 선택하시고 앞면하고 뒷면에 그라운드를 발라버리겠다. 요렇게 B 하면, 자, 그죠? 요 사이 틈으로 요렇게 얘가 여기 들어오니까 영향을 받죠. 여기도 요 사이 틈으로 들어오고, 얘 고립됐네요. 요거 고립을 얘 잘 보시면 요 그라운드는 요 빨간색 영역이 그라운드 쪽하고 서로 닿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비아를 뚫어주든지 아니면 얘를 벌려주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벌려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라운드가 들어올 수 있을 만큼. 그리고 다시 B 눌러주면 고립됐던 게 풀리죠.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니까 연결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럼 다 됐네요.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나중에 1, 2, 3, 4, 5가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하나도 칠 안 하면 이진수로 하면 0인 거고, SW 일부분을 칠하게 되면 쇼트를 시키면 이진수로 하면 1이고, 2만 체크를 하면 2인 거고, 3만 체크하면 4고, 4만 체크하면 8이고, 5만 체크하면 16이죠, 그죠? 맞나? 맞죠? 16. 그런 식으로. 요걸 그냥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SMD 타입의 그 쇼트, 그 점퍼 만드는 거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어제 하려고 했던 그 2채널 릴레이 예제를 오늘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럼 어제 하려고 했던 것 중에 요거는 지금 했었어요. 노칸다의 아두이노 43-2번 예제에 보면 아두이노의 릴레이 하나랑 버튼 하나를 이용해서 모터를 제어를 하겠다. 그렇게 했었고, 그거에 대한 헤로더와 PCB가 요거 있죠. 릴레이 한 개짜리. 그리고 옆에 보면 한 개가 더 있어요. 이번에는 버튼 3개와 릴레이가 2개입니다. 요 릴레이 2개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24V 비닐하우스 개폐기 모터 있잖아요. 그거를 정회전, 역회전, 정지시키는 기능을 그때 구현을 했었는데요. 그 원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 릴레이 딱 보시면 3개의 접점이 일반적으로 있잖아요. 가운데가 COM이고 여기가 NO, 여기가 NC잖아요. 노멀 오픈, 노멀 클로즈. 그럼 여기다가 그 비닐하우스 개폐기 모터는 24V입니다. 24V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거고, 그리고 모터 얘는 이거 잘리구나. 아이씨. 자, 여기 모터 있다고 하죠. 모터는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은 없죠. 그냥 이렇게 연결해주면 어떤 방향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연결해주면 그 방향의 반대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개의 극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24V 플러스 마이너스가 여기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배선을 하냐면 24V에 같은데 연결하면 되니까, 잠시만요. 이거 아니면 저건데 마이너스를 NC에다가 다는 걸로 하죠. 그냥 마이너스를 NC에다가 2개 이렇게 달아줍니다. 플러스 24V 플러스를 NO 쪽에 2개 달아줍니다. 그리고 모터의 한쪽을 요쪽 릴레이의 커먼에 연결해주고, 얘는 요쪽 릴레이의 커먼에 연결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예를 들어 릴레이가 지금 둘 다 로우잖아요. 로우면 릴레이가
접점이 컴이 다 NC 쪽에 달라붙어 있겠죠. 그러니까 모터에 들어가는 거는 둘 다 마이너스가 연결되는 거예요. 모터 양쪽 다 마이너스 24V 마이너스가 연결되는 거예요. 전이차가 없죠. 모터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둘 다 하이입니다. 얘도 하이고 얘도 하이면 요 접점이 NO 쪽으로 둘 다 이렇게 탁 붙죠. 그러면 둘 다 24V 플러스입니다. 둘 다 플러스면 또 전이차가 없어요. 모터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릴레이 두 개 가지고 연결을 하게 되면 두 개의 릴레이 두 개의 신호가 LL이든지 HH 같으면 브레이크입니다. 멈춤. 그런데 얘가 로우고 얘가 H면 얘는 컴이 NC 쪽에 달라붙고 얘는 컴이 NO 쪽에 달라붙겠죠.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얘가 마이너스가 되고 얘가 플러스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24V 전이차가 생겼으니까 모터가 회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얘가 H고 얘가 L이 되게 되면 얘가 이번에는 요쪽으로 붙고 얘는 요쪽으로 붙겠죠. 얘는 왼쪽 릴레이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죠. 지금 돌아갔던 방향에 반대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뭐 정회전이 어디고 역회전이 어디인지는 내가 연결하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 하여간 뭐 정회전 이 방향으로 돌리고 저 방향으로 돌릴 수 있고 멈출 수도 있더라. 릴레이 두 개 가지고 그거를 표현을 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같이 만들어 가지고 그 집에 가서 주문까지 넣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송되면 우리 같이 납땜해가지고 저 비닐하우스 개폐기 모터도 제가 그 녹한다의 구독자분이 하나 기증해 주신 게 있어가지고 저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우리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죠? 아이 고단하다. 자 그럼 처음부터 그래도 처음부터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우리 저 복습하는 셈 치고. 자, 예제 2번 하겠습니다. 몇 번 예제였지? 462-2번. 녹한다의 아두이노 462-2번 예제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릴레이 두 개와 버튼 3개를 쓸 수 있는 아두이노 실드를 구현하시오. 24V 비닐하우스 모터 제어용.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필요한 심볼하고 포프린트는 여기 다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 옵터커플러는 카이캐드에 쓸만한 게 없어가지고 별도로 다운받는 걸로 했었습니다. 지금 저는 다 세팅돼 있으니까 이대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아두이노 우노입니다. 자, 약간 예제가 복잡해졌죠? 자,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추가해야 될 게 릴레이 두 개인데 릴레이 두 개는 좀 전에 봤던 그겁니다. 파인더에 3611로 된 거. 요거 두 개.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저항이 두 개. 지금 이걸 보고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회로도 어디 갔냐? 요거 맞다. 내가 그려놨던 것도 있구나. 요거 보고 똑같이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저항이 여기 두 개 있죠, 그죠? 저항 두 개씩 4개 필요하죠. 얘가 좀 멀리 있어야 되겠네요. 그리려면 이만큼 멀리 띄워놓고 자, 저항을 그래, 일단 두고 복사를 해서 쓰면 되겠구나.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필요한 것부터 일단 추가해 놓죠. 그 다음에 옵터커플러 두 개. 옵터커플러는 제가 추가해 놓은 거니까 제 라이브러리에 있겠죠.
요거 한 개씩. 그 다음에 BC547 트랜지스터 BC547 요거 한 개씩. 1N4007 다이오드죠. 한 개. 그리고 커넥터 3핀짜리 커넥터 CONN0103 요렇게 똑같이 그래가지고 그냥 카피해도 될 뻔했네. 왜 그죠? 그래가지고 복붙하면 되는 거를 제가 좀 어렵게 가고 있었네요. 그래도 뭐 한 땀 한 땀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배치부터 하죠. 옵토커플러 자 R1이 헷갈린다 그죠? R1 여기 그럼 바로 옆에 그 다이오드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요쯤에 딱 두고 그 다음 저항이 R1이 그 옆에 있네요. 얘는 R1으로 하고 얘는 R3로 하겠습니다. 홀수 번째 거. 그 옆에 옵토커플러가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 밑에 저항 밑에 트랜지스터가 있네요. 요 정도 느낌으로. 그 다음에 옵토커플러 앞에 저항 요렇게. 자 이제 잽싸게 연결하죠. 요렇게 연결돼 있고 저항에서 5V 전원도 필요하네요. 자 그럼 여기서 가지고 오면 되죠. 5V 그냥 이걸 쓰겠습니다. 5V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요 A1으로 먼저 가야 되구나. 그럼 여기서 A1으로 왜 기호가 다르지? 뒤집혀져 있었군요. 방향이 이게 아니었습니다. 자, 이렇게 A1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요 다이오드 연결돼 있고요. 저항도 여기 연결돼 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저항이 저 옵토커플러 4번에 연결돼 있고 위치 안 좋네요. 그죠? 자, 이렇게. 그리고 3번이 트랜지스터. 여기 거기가 아니고 2번이네요. 엉뚱한 데 꽂았네. 차희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그리고 1번이 어디로 가냐고 보니까 다이오드하고 A2번으로 가네요. 자 A2번으로 먼저 가고 다이오드 연결되고 됐죠? 그 다음에 요 2번하고 3번하고는 그라운드랑 연결되고. 이리 와. 좀 아래쪽으로 갑시다, 니들은. 2번하고 3번하고는 요렇게 그라운드 행이다. 그리고 3핀에 어떻게 연결되냐면 얘가 2번이고 14번이 3번이고 이게 1번이고
그리고 저항 반대쪽에는 아두이노의 디지털 핀이죠. 그럼 아두이노 몇 번에 지금 연결됐냐라고 봤더니 릴레이가 2번, 3번에 하나씩 연결되어 있네요. 요거는 그럼 2번에 연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번. 그럼 이제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복붙. 대신에 얘가 R3가 아니고 얘가 R3가 돼버리네요. 이런 것도 이제 용납할 수 없죠. 그죠? 이러면 곤란하지. 숫자를 딱 맞춰서. 딱 섬세하게. 자, 다 됐습니다. 이제 풋프린트를 안 됐구나. 이제 이거는 3번입니다. 그리고 버튼도 3개가 있었죠. 자, 버튼은 SW라고 치면 나오더라고요. SW에 요거 딥 1개짜리로 된 거, 요거 3개, 버튼 3개가 있습니다. 여기다 둬야 되겠다. 자, 그리고 버튼의 한쪽은 디지털 핀이고 한쪽은 그라운드로 되어 있어요. 아두이노의 내부 저항 쓰는 걸로 이거는 만들어져 있으니까 4, 5, 6번에 하나씩 연결하면 되네요. 4, 5, 6번. 한쪽은 그라운드고 한쪽은 4, 5, 6번이고 4번, 5번, 6번 그라운드 이라면 끝나는 거죠. 됐고, 그럼 일단 요 코드 상에서 이 버튼 3개의 역할이 뭔지는 조금 이따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여간 여기서 풋프린트 할당해주죠. 자, assign 풋프린트. 자, 커넥터는 그 터미널 블럭. 터미널 블럭에 요 3핀짜리 요거 따당. 근데 맞다. 24V 외부 전원도 배럴잭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 외부 전원도 그 터미널 블록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우리가 내부에 뺄 거는 커넥터가 4핀이거든요. 맞잖아요. 외부에 뺄 커넥터는 4핀인데, 이렇게 있으면 똑같이 그리면 되는 게 아니네요. 그럼 이게 플러스 24V, 이게 마이너스 24V고 모터의 한쪽, 모터의 반대쪽 이렇게만 있으면 꽂을 수 있잖아요. 외부 전원 넣어주고 모터에 연결해주고, 나머지 릴레이는 내부적으로 알아서 연결되면 되는 거지. 굳이 막 복잡하게 밖으로 터미널 블럭을 뺄 필요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외부 전원을 담당하게 될 그 터미널 블럭도 2개 추가를 하죠. CONN 01 곱하기 02 외부 전원.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뭐가 플러스고 뭐가 마이너스인지를 모르니까 아니다. 그런데 뭐 직접 표기하면 되겠네. 1번을 플러스 마이너스, 2번을 플러스 이렇게 할게요. 1번을 플러스, 2번을 마이너스. 그러면 이거는 전역 그 전원 심볼을 쓰는 게 유리하겠죠. 전원 심볼 누르고 파워에 24V 플러스라고 된 거 찾아서 그냥 1번을 플러스로 하죠. 여기 꽂는 게 좀 더 멋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외부 전원의 마이너스는 아두이노하고 연결될 필요가 없죠. 아두이노하고 연결될 개연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녀석은 전원 심볼에 아두이노가 사용하는 그라운드가 아니라 다르게 표기되어 있는 거. 왜 안 보이냐? GND1이라고 되어 있는 거, 요걸 한번 써보죠. 그럼 GND1은 이렇게 쓰면 더 헷갈리려나? 그죠? 이렇게 해놓으니까 더 헷갈리네요. 그냥 차라리 제 생각에는 요래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런 거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제 입장에서 봤을 때
24V 플러스. 이게 더 낫죠, 그죠? 24V 마이너스. 요래 딱 해가지고 서로 같은 것끼리 연결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저 요까지만 연결해놓고 한 15초 정도 잠깐 화장실을 갔다 오겠습니다. 갑자기 신호가 왔습니다. 잠깐만요. 자, 왔습니다. 자, 그럼 또 이거를 또 가만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게 24V 그 파워가 되는 거고요. 얘가 한 개 더 있어야 되겠네요. 이제 이거는 모터가 연결되는 터미널 블럭이고 저 3핀짜리 두 개는 없어져야 됩니다. 이거는 24V 모터. 요거를 얘는 그거를 그러면 뭐라고 표현하지? A, B라고 표현할까요? 모터 A, 모터 B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좀 멋있어 보이게. 그러면 이제 이쪽에 그러면 얘네들 번호가 또 안 맞게 되는구나. 지우면 알아서 바뀌나? 내가 임의로 바꾸죠 뭐. 그럼 지금 J 5번 6번 5번 6번이면 되죠. 5번 6번 섬세하게 한번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지금 요 위쪽 자리가 아까 노멀 클로즈 자리잖아요. 거기에 외부 전원 마이너스 연결하기로 아까 했었죠. 그러니까 여기에 24V 마이너스 연결되는 거고 24V 플러스는 노멀 오픈 쪽에 달리는 거고 모터 양쪽 극은 여기 하나씩 달리면 되는 거죠. A는 여기, B는 여기. 됐죠? 그러면 요거 가지고 모터랑 외부 전원 이용해 가지고 비닐하우스 개폐기를 한번 돌려보는 겁니다. 다 됐고. 자, 이제 풋프린트 할당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터미널 블럭 2핀짜리로 해줘야 되겠네요. 요거죠, 그죠? 저항은 늘상 녹한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녀석으로 하겠습니다. 저항에 7.62mm짜리 요거 해주고 여기 버튼은 텍트 스위치는 스위치 쪽에 6mm짜리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어디더라? 여기 있죠, 그죠? 버튼 스위치 THT에 6mm. 그리고 옵토커플러 풋프린트는 지금 지정 안 돼 있으니까 뭐지? 요거든가? 요거 맞네요. 요걸로 지정해 주겠습니다. 오케이, 다 됐죠? 이제 보드 만들러 가겠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이제 요거를 배치를 하면 우리 오늘 작업이 끝이 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공간이 너무 좁으니까 그 앞에 했던 예제처럼 뒤에를 좀 확장을 시킬게요. 한 10을 넘지 않도록. 요거 가지고 하면 되려나? 유저 코멘트에 자, 여기 최대한 맥시멈으로 9.9cm로 하겠습니다. 자, 요 폭으로 자, 엣지 컷을 저만큼 이제 발코니 확장을 하는 거죠. 이게 맞다. 저기 안 되는구나. 이거 어떡하지?
장인 정신으로 이렇게 하죠. 아, 이게 45도로 꺾여 버리네. 요 딱 이렇게 하면 이렇게 딱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뭐 적당히 요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 어려운 것 같습니다. 딱 정확한 치수대로 맞추는 그런 것들. 그러면 이거 일단 그냥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편하겠습니까? 요거 막대기 길이를 보고 계산하면 되겠죠. 그냥 우리 수동으로 갈게요. 요 이상한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럼 지금 여기서 요만큼이 63.5니까 내가 확장시켜줘야 되는 발코니의 길이는 35.5만큼 더 옆으로 쭉 빼면 되겠네요. 그럼 요거 선택하시고 여기서 35만큼만 가겠습니다. 한 요정도. 그리고 얘도 몇 시였지? 자, 요렇게 해가지고 아구를 딱 맞추면 되는 거죠, 이게. 됐죠? 그리고 안에 있는 얘는 지우면 되는 겁니다. 발코니 확장. 자, 그리고 3D로 보면 자, 이제 외곽선이 만들어졌죠. 릴레이는 터미널을 여기다 배치를 하고요. 근데 이게 항상 헷갈리는 게 줄무늬가 있는 쪽이 앞이에요, 뒤에요? 줄무늬가 있는 쪽이 앞인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이렇게 떨어뜨려 놓을까요? 약간 이렇게 좀 거리두기를 하겠습니다. 거리두기. 됐죠? 그럼 이제 이 얘네들을 배치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급하기가 좀 싫어지는데 여기 요 구멍 지울게요. 요런 애들은 지금 걸리적거리니까 다 이런 거 지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릴레이 두 개의 위치는 여기 딱 픽스하는 걸로 딱 일단 두고 생각을 해보죠.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그리고 옵터 커플러는 여기다가 둘게요. 이렇게 예쁘게. 굳이 이렇게 있을 필요는 없나? 자, 그 어제 만들어놨던 배치를 참고해가지고 좀 한번 해보죠. 자, 저항 버튼. 자, 난감하죠? 좀 살짝 좀 난감한데요. 얘네들 일단 좀 치우고. 얘는 여기 요렇게 연결되니까 자, 요렇게 좀 이따 연결해주면 되겠죠, 그죠? 연결해주고 좀 더 뒤로 가야 되겠다. 좀 더 뒤로 가서 이렇게 되고. 얘는 뭔데 저기 연결되지? 오잉? 이거 아두이노에 5V가 연결되는 자리였네요. 그러면 그럼 여기 두면 되겠고. 자, 얘는 저 신호핀 연결돼. 이거 너무 좁네요. 그러면 너 좀 내려와라. 여기에 막 연결돼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얘는 약간 요런 느낌으로 여기다 두겠습니다.
만드는 사람 마음이니까. 얘도 약간 요런 느낌으로. 자, 다이오드는 어디 가면 될 것인가? 저기 연결돼야 되니까. 아, 복잡하다. 조금씩 연결하면서 할까요? 이렇게 하니까 좀 되게 복잡하네. 그럼 얘는 이렇게 연결, 이렇게 연결, 이렇게 연결. 요거 아두이노 5V가 저렇게 다 연결되니까 아예 여기다가 딱 달아버리죠. 여기다가 딱 달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그 엣지 컷을 요렇게 낼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피해 가지고 요런 느낌으로 올라가서 요렇게 연결시키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연결하고, 요렇게. 그럼 지금 이거는 2번 핀에 연결되면 되니까 요렇게 가서 요렇게 요래 가서 요렇게 연결되고, 요건 3번 핀이니까 요렇게 가서 요렇게. 됐죠? 그 다음 다이오드 한쪽이 좀 전에 보니까 5V 연결되고 나머지는 저기 연결되니까 얘는 여기 있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여기 딱 두고 이쪽에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겠습니다. 아, 좋아 좋아. 각이 딱 나왔습니다. 그럼 얘도 얘를 저기다가 두고 싶은데 그럼 조금만 내리겠습니다. 요만큼 내려가지고 자, 정렬을 딱딱 해 나가면서 다시 연결하면 되죠. 뭐 이렇게 연결해주고, 좀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너무 꺾인 게 많으니까 좀 마음에 안 드네요. 요렇게 됐다. 자, 너 이리 오고 정렬해주고, 약간 섬세하게 요렇게 들어가고, 얘는 여기 연결되고. 오케이, 됐죠? 그럼 또 남아있는 친구가 트랜지스터가 남았네요. 자, 요 친구는 보자. 뭐가 어디 연결되면 되냐. 요쯤에 한번 더 볼까요? 일단 절연을 이렇게 할 거라서 그라운드가 있는 애는 요 뒤쪽에 두겠습니다. 얘는 보니까 그라운드랑 연결되는 쪽이 여기 있으니까 요렇게 자르면 여기 있으면 되겠네요. 요쯤에 절묘하게 딱 두고, 얘도 여기쯤에 너 좀 안으로 더 들어가. 여기로 정렬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요 그라운드 이 선은 여기 연결되고, 요 선은 이제 여기로 가야 되는데 이제 갈 데 없으니까 뒤로 돌아가면 되겠죠. 딱히 갈 만한 길이 없으니까 요래 딱 꽂아주고, 요렇게 요렇게
그럼 지네들끼리 여기까지는 연결 다 된 것 같고, 이제 이거하고 요 외부 전원 쪽하고 연결하면 되는데, 요거는 어제 해보니까 배선 두께가 3mm로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걸로 그냥 연결한 다음에 바꾸는 걸로 할게요. 그게 더 쉬우니까. 그러면 후면으로 갔을 때 요거 연결해주고, 일단 연결부터 한번 해보죠. 각부터 한번 잡아보고. 예, 이렇게 연결되고. 얘가 여기도 연결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면 뒷면 앞면 뒷면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네요. 근데 그렇게 해도 될라나 모르겠다. 그럼 한쪽은 이렇게 가고, 아니면 이렇게 뒤로 돌아가도 되려나? 다른 건 어떻게 만들어 놨을까? 다른 거는 터미널 블럭이 그냥 밖으로 다 나와 있네요. 이렇게 만든 건 없네요. 그러니까 지금 제 의견은 이게 이렇게 요런 식으로 뒤로 돌아가도 이게 괜찮을까에 대한 부분인데, 그렇게 또 가려고 하니까 여기 다이오드가 있네요. 자, 일단 뭐 러프하게 한번 연결해 보죠. 요렇게 가서 요렇게 연결해 주고, 얘는 이렇게 하나 연결해 주고, 이렇게 하나 연결해 주고, 그리고 모터가 하필이면 반대네. 제가 이거 반대로 바꾸겠습니다. 이 상관없잖아요. 자, 모터 연결되는 쪽을 얘가 A, 얘가 B. 연결의 편의성을 위해서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뒷면으로 들어가면 되겠네요. 뒷면으로 요렇게 꺾어서 요렇게 가고, 얘는 막혔네요. 그럼 얘는 이거 비아 써도 되나? 무슨 방법이 좋을까요? 우리 같이 생각해 봅시다. 어렵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네요. 꼴랑 그래 해봐야 24V밖에 안 되긴 안 되는데, 그래도 뭔가 좀 뭔가 제대로 그리고 싶어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지금 문제가 얘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없을 거잖아요. 왜냐면 조금 있다가 선이 3mm로 두꺼워질 거거든요. 그럼 하여간 이쪽으로 지나가야 되는데 빨간 선하고 파란 선이 앞면 뒷면이 다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으니까 여기서 뭔가 좀 바꿔주든지 뭐 하여간 그런 전략이 나와야 되겠죠. 얘가 이렇게 돌아가 버릴까? 얘가 이렇게 만약에 돌아가면 그거는 상관없네요. 그거랑 상관없는 문제. 그럼 방법이 이렇게 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자, 같이 한번 고민해 봅시다. 자, 일단 저는 요거를 한번 지워 보겠습니다. 요 빨간 선 두 개를 잠시, 얘는 생각해보니까 둘 다 빨간색이어도 상관없잖아요. 맞죠?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 얘는 이렇게 가야 되니까 파란색인 게 맞는데, 얘만 없으면 갈 수 있는 어떤 경우의 수가 생기겠네요. 요것만 어떻게 제거해 봅시다.
요 놈의 이 파란 선을 어떻게 우회를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어... 아, 어렵네. 안 되겠는데. 이게 이제 뭐라고 하면 좋습니까? 일종의 그, 그, 딜레마? 아, 딜레마, 이거 뭐 외통수라고 해야 되나요? 일단 얘가 중요한 것 같으니까 이렇게 연결해놓고 이 녀석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한번 고민해보죠. 안 되면 BR을 뚫어야 되는데, 아, 그거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은데. 아, 어디로, 길이 없는데, 이렇게 갈 수도 없고, 이렇게 간다? 얘가 이렇게 가서, 릴레이를 이렇게 서로 반대가 되도록 그렇게 배치를 했으면 오히려 일이 좀 간단할 뻔 하기도 했는데, 자, 화면이 멈춘 게 아니라 지금 저도 이거 미리 만들어 본 게 아니라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어, 이 거대한 똥을 어떻게 치우죠? 아, 얘가 만약에 이렇게 치고 들어간다면, 얘가 이렇게 치고 들어간다면, 이렇게 지퍼스를 할 거니까, 아씨, 아무리 해도 별로 좋은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는데. 자, 이거를 여기 연결해야 됩니다. 어떻게 연결하면 좋을까요? BR을 뚫는다. 아,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경로가 요런 경로가 하나 있는데요. 그냥 이렇게 해볼까요? 요렇게 앞면으로 요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가는 길이 하나 일단 눈에 보이긴 한데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좀 더 예쁘게. 자, 일단 요렇게 이따 치고 선 두께를 3mm로 늘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야, 그럼 얘도 지금 안 되겠다. 그죠? 와, 너무 두꺼운데. 일단 해놓고 보죠. 해놓고. 이야, 3mm 너무 두껍다. 이 아마 3mm라는 이 치수는 릴레이가 가지고 있는 한계 그 전류 있잖아요. 그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아마 3mm로 이렇게 저 나와 있을 건데 우리는 뭐 24V라서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도전해 봅시다.
접촉된 거야? 약간 애매하게 접촉된 것 같은데 이게 된 건가요? 아 그래 여기 한 개 더 있지 그래. 그죠? 이렇게 돼야죠. 그럼 이제 얘를 3mm로 했을 경우에 상당한 문제가 생길 것 같죠? 오 피했다. 피했다. 아, 뭐 피했죠? 되었죠? 닿았죠? 이러면 안 되죠? 어, 요거만 해결하면 이제 끝나는 건데 좋은 좋은 방법을 못 찾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해법은 선 두께를 조금 얇게 해가지고 좀 전에 그 길로 통과시키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그 방법으로 한번 가보죠. 어차피 그 맥시멈으로 안 갈 거니까 아 그래도 좀 안전하게 웬만하면 최대치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이야 이거 큰일 났구만. 이거 어떻게 연결하지? 아 이 짧은 길을 지금 건너갈 수가 없는. 그러면 요 옆구리를 간통시켜 버리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요 녀석을 분리를 시키겠습니다. 무조건 3mm로 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요 녀석을 최대한 요쪽으로 당겨서 요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을 틔워주는 거죠. 자, 너도 좀 뒤로 가자. 이렇게 좀 뒤로 가서 이렇게 연결해주고 이렇게 최대한 뒤로 가서 이렇게 연결해주고 이렇게 연결해주고 요 선을 좀 무모하지만 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요렇게 가고 3mm로 바꾸기.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뭔가 정상적으로 허용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시도는 해보는데 제가 결과물을 받아가지고 해보면 되겠죠. 그죠? 됐죠? 이렇게 가고 그리고 요 녀석은 아까 갔던 대로 요렇게 그러니까 뭐 충돌 나는 건 없잖아요. 두툼하게 됐네요. 일단 저장하고 자 이제 커버 4를 붓겠습니다. 여기 어제 했던 대로 지금 그라운드가 연결되어 있는 포인트가 여기 하나 그 트랜지스터 하나 옵토 커플러 한 개씩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 선을 경계로 커버 4 요 버튼 3개 배치 안 했구나. 자 버튼 3개도 마저 하고 커버 4 붙죠. 예쁘게 여기다가 딱 두겠습니다. 여기 여기다 두고 정렬도 예쁘게 하고 얘네들은 요 디지털 핀에 연결만 하면 되죠. 나머지 핀은 그 그라운드니까 여기가
여기가 그거네. 2번이네.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그죠? 요래 가서 요렇게 뭐 제대로 하고 있는 긴가 모르겠습니다. 느낌대로 갑시다. 이 꺾이는 거 싫어. 최대한 그 부드럽게 요렇게 됐다. 자, 이제 커퍼 푸어가 다 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얘네들끼리 그라운드끼리 이제 상호간 연결돼야 되는데 지금 얘네들은 뒷면이 다 가로막힌 게 하나도 없으니까 뒷면을 통해 가지고 전부 다 그 그라운드가 상호간에 연결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칠하면 되죠. 요 딱 그 옵토 커플러를 기준으로 딱 절반을 가르겠습니다. 요렇게 딱 잘라가지고 요만큼만 딱 바르는 거죠. B. 그럼 어차피 그라운드 연결될 친구들이 여기 하나, 요거랑 요거밖에 없고 요 나머지는 아두이노 GND하고는 아무 관련 없는 애들이니까 요대로 둬도 상관없는 거죠, 그죠? 됐네요. 일단 이게 오늘의 최종 결과물 아니구나. 자, 요거 내부 엣지 컷 해야 됩니다. 요 어제 한 결과 보면 실제 릴레이에 요렇게 엣지 컷이 들어가 있거든요. 요거 우리 똑같이 해보는 거죠. 그거 하려면 엣지 컷 선택하고 그리고 여기다가 예쁘게 선을 그리면 되는 거죠. 약간 그리드를 0.5mm 간격으로 미려하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요렇게 가서 요게 바깥쪽으로 갈 거니까 요렇게 가서 요렇게 가서 요렇게 가서 요렇게 어제보다 좀 예쁜 것 같은데 요렇게 요렇게 됐죠. 그럼 요거 똑같이 여기 요런 것들 한번 해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 보면 얘를 요 지점에다가 똑같이 복붙을 할 거거든요. 그럼 요것도 제가 잘 하지는 못하는데 릴레이 1번하고 2번하고 상대적인 거리차가 얼마인지를 먼저 계산을 하는 거예요. 뭐 어디든가 기준점을 잡아가지고 자로 재면 되겠죠. 이걸 기준점으로 한다면 얘네 둘 사이의 거리는 22.5mm네요. 그렇다면 요거를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거니까 22.5만큼 밑으로 내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상대적인 경로로. 그럼 카피해서 똑같이 겹친 다음에 포지션 툴에 그 상대적으로 이동하는 거 Move Exactly 선택하시고 아래쪽 Y축 방향으로 22.5만큼 이동하겠다라고 하면 정확하게 얘 있는 위치로 딱 이동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 결과가 요렇게 비슷한 느낌이 납니까? 엣지 컷이 여기 들어갔죠? 절연 처리하는 거. 그리고 요거하고 얘네들하고 간섭 안 나야 되니까 그것도 문제 없죠. 다 피해갔죠? 됐네요. 여기까지 해가지고 다 완성. 이거 너무 선이 좀 달라붙은 것 같으니까 조금 띄워주겠습니다. 그래도 기계가 만들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남는 공간이 그렇게 여유가 있지는 않네요.
됐다. 너무 이렇게 촘촘하지 않게. 에헴. 얘가 조금 애매하네. 그러면 요걸 좀 정밀하게 바꿔가지고 이 정도 느낌으로 해주면 되겠죠. 됐다. 자, 이제 3D 모델 배치해가지고 좀 더 멋있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옵터 커플러 3D 모델을 찾아서 다운 받아 놨거든요. 다큐먼트에 가이캐드에 3D 모델에 마이 3D 모델 안에 있군요. 요 안에 요거 됐죠? 옵터 커플러 요거도 똑같이 됐고, 자 여기 터미널 블럭도 다운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요거 이 왜 들어가 있지? 아! 줄무늬가 있는 쪽이 D가 맞았네요. 이거 3D 모델상으로 보면 거꾸로 꽂았죠? 아이, 근데 이거야 뭐 어차피 우리가 꽂아가지고 납땜 하는 거니까 그 간격만 맞으면 꽂을 수 있으니까 뭐 3D 모델을 돌리면 되죠 뭐. 약간 미스가 있었네요. 줄무늬가 있는 쪽이 항상 안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외워야 되겠습니다. 이걸 선택해야 되구나. 자, 요래 가지고 조금만 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자, 약간 좀 이상한 방식이긴 한데 뭐 아무튼 뭐 이거 3D 모델이 PCB 보드 만드는 거하고는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죠? 요랬다 보면 이제 됐죠. 이 앞에가 좀 툭 튀어나왔네.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터미널 블럭은 이게 아니니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약간 좀 뭐 툭 튀어나오면 어때요? 자, 다 만들어졌죠? 버튼 3개랑 릴레이 2개 있고 터미널 블럭 여기다가 이제 전원선 뭐 연결하는지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여기 실크 스크린으로 딱 표시해 놓으면 되겠죠? 텍스트에 실크 스크린 레이어에 플러스 24V 요 방향으로, 요거는 마이너스 24V. 마이너스 24V라는 표현은 좀 이상하긴 한데 그냥 뭐 플러스 마이너스다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죠. 그리고 여기도 적절하게 이거는 뭐 어차피 모터 양쪽 연결되는 거니까 별 상관없겠네요. 그냥 그냥 이거는 모터라고 적어 놓으면 되겠네요. 모터. 됐다. 그리고 여기쯤에 노칸다의 로고를 딱 박아 넣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노칸다 로고도 포프린트에 이미 등록을 해놨습니다.
여기 있다. 이렇게. 그럼 이제 다 만들어졌죠. 노칸다의 비닐하우스 개폐기 보드 다 만들어졌습니다. 조금 조금 제가 더 가다듬어 가지고 문제 없는지 확실히 확인해 가지고 주문 넣어 가지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배송이 되면 그걸 가지고 또 우리끼리 작동이 되냐 마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품평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에러가 없는지 한번 체크해 보죠. 에러가 많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 여기에 지우다만 흔적이 있네요. 이런 거 지워주시면 되고. 자, 다시. 아, 이거 아니죠. 뭐 이상한 거 눌렀다. 어디죠? 여기에. 아, 여기에도 뭔가 숨겨진 뭔가 있었네요. 자, 지워주시고. 자, 이거는 무슨 내용일까? 이는 뭐죠? 요로 이렇게 지나갔다는 의미인가? 저도 처음 보는 것들 있거든요. 이게 하나하나 눌리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얘는 왜? (0.58mm) 이게 뭔 말일까요? 자, 아, 이거는 실크 스크린이 잘린다는 거네요. 여기 워닝이라고 된 거는 일단 무시하시면 되겠고, unconnected item 여기를 집중적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연결 안 된 게 있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아두이노 실드에 AS 아날로그 4번 5번 된 거는 무시하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자, missing connection item. 아, 이거는 버튼 3개 요거 연결 안 된 거구나. 아, 저거는 상관없는 거네요. 그럼 그게 3개였나? 요거는 텍트 스위치 3개가 내부적으로 연결돼 있을 거니까 상관없는 거고. 그러면 딱히 아이 근데 이거 저 에러는 어디 나오는 거지? 요거는 지금 뭔지 좀 찾아봐야 되겠네요. 왜 여기에 빨간 색깔 딱지가 붙었는지에 대해서는 인터넷 검색을 해가지고 제가 왜 그런지와 해결 방법에 대해서까지 조금 제가 작성하고 있는 그 슬라이드에다가 집어넣어 두도록 할게요. 그럼 일단 1차적으로 라이브 방송에서 다룰 만한 수준으로는 이렇게 해가지고 다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아, 그러고 보니까 여기 막 겹쳐지네. 그죠? 왜 이렇게 됐냐? 아, 커퍼 푸어를 다시 안 했구나. 아,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수정한 다음에 이거 다시 안 했죠. B 눌러줘야 됩니다. 아, 이 문제였네요. 다시 누르면 무슨 에러인가 했네. 에러가 말끔하게 없어졌죠. 자, 요거 뭐야 내부 엣지 컷으로 인해 가지고 실크 스크린이 잘린다. 요런 것들은 어차피 나중에 그 프린트 할 때 기계가 알아서 자르는 거니까 무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아까 했듯이 여기 포개져 있는 실크 스크린을 삭제를 하든지 그렇게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지금 삭제가 되는 항목이 요 포프린트 편집기 로컬한 포프린트 편집기 가가지고 지금 저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요 딱 보니까 요쪽에 있는 요 선하고 얘는 별로 영향을 안 미치죠. 요거 잘라내고 요거 잘라내고 요렇게 팔을 잘라내겠습니다. 요렇게 요거는 혹시나 모르니까 일단 살려두고 이렇게 잘려나갔죠? 얘도 똑같이 앞쪽에도 잘리는구나. 요쪽 편에
이 가면 지울 게 많네. 일단 이렇게 다 지우고요. 요 앞에 있는 실크 스크린도 지금 잘린다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요것도 그냥 지우겠습니다. 요 앞에 있는 것만. 요거랑 제가 쓰는데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렇게 싹 날리고 다시 돌려보면 오잉. 이거는 원본하고 다르다는 말이니까 무시하시면 되겠고. 오, 오히려 에러가 더 많아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 자, 워닝이라고 된 거는 일단 이제 무시하시면 되니 다 됐다고 저는 일단 판단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검토해보고 주문 넣어놓을게요. 재밌겠다. 실제로 작동되면 좋을 것 같은데 10cm 안으로도 딱 들어왔고 여기는 상관없고 다 됐네요. 자, 그럼 이제 남아있는 그 내용이 뭐 이제 몇 가지 준비가 된 게 더 있긴 있는데요. 요거를 지금 하기에는 남아있는 시간이 조금 애매한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요 정도까지 해가지고 끝내는 게 타이밍상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이캐드 7편이 마무리가 되었으니까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하시면 되겠고요. 질문이 없으면 녹한다는 이번 주 라이브 방송이 이제 끝났으니까 다음 주 수요일에 오후 8시 15분에 또 오늘 했던 내용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하십시오. 아니면 특별하게 나 이런 것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할 수 있겠으면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뭔가 뭐 질문 같은 거 하시는 동안에 마무리 멘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녹한다가 한 3시간여에 걸쳐가지고 열심히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요. 이 내용을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었다, 흥미진진했다, 재밌었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여기 화면 중앙 하단에 보시면 녹한다의 콘텐츠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라는 순수한 의미로 녹한다에게 콘텐츠 후원금을 빵빵하게 밀어주시면 제가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시드머니로서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녹한다를 후원해 주시는 방법으로요, 제 유튜브 채널에 유료 회원으로 등록해 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제 채널이나 아무 동영상이나 제 동영상을 눌러보시면 멤버십 내지는 가입하기라는 버튼이 있을 거예요. 누르시고 희망하는 금액대를 보신 다음에 유튜브에다가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유튜브가 33% 수수료를 떼고 남은 금액을 녹한다에게 돌려주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전자의 방식은 수수료는 없지만 계좌이체밖에 안 된다라는 한계점이 있고, 후자의 방법은 결제 방법이 다양한데 수수료가 떼인다라는 단점이 있으니까 일장일단에 뭐 그런 게 있으니까 어쨌든간 근데 녹한다의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보내주시는 그 정성이, 마음이 유튜브에 배를 불려주기보다는 녹한다 쪽으로 다 오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희망하는 방법은 아무래도 여기 계좌이체를 통한 방법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 제 유튜브 채널은 조회수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채널이에요. 그래서 광고 수익으로는 이 채널을 유지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택하고 있는 방법이, 채택한 방법이 모든 자료를 다 오픈하는 대신에 그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이 흥미진진하게 보셨다면 후원금으로 녹한다에게 채널에 유지하는 그 운영비를 만드는 그런 전략을 택하고 있으니까요. 아무쪼록 후원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그죠? 제 유튜브 광고 수익은 조회수 1당 1원으로 잡으시면 돼요. 맥시멈 1원인데요. 지금 오늘 녹한다가 열심히 한 이 영상이 있잖아요. 조금 있으면 라이브 방송 끄면 다시 보기로 전환이 될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그 조회수 발생하면 조회수 1당 1원으로 탁탁탁 올라가는데 1년이 지나든 2년이 지나든 조회수가 200 내지 300을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얼마입니까? 200원에서 300원 밖에 되질 않아요. 그리고 나서 그 뒤는 없습니다. 그 오늘 제가 3시간 동안 한 거
300원이면 제가 이거 왜 하고 있습니까? 그죠? 할 의미가 없는 건데 한 개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는 지금 녹한다의 이 유튜브 채널과 콘텐츠를 유지를 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 주문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제 개인적인 비용을 들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도움을 녹한다에게 후원금을 보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배터리 구동, SD카드, 온습도 로고, 뭔가 제품을 아예 만들어 버리는군요. 제가 메모해 두겠습니다. CHH님의 그 퀘스트가 하나 있었다. 배터리, SD카드, 온습도. 온습도 센서 측정값을 SD카드에 집어넣는데 배터리가 달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배터리는 뭐죠? 배터리는 코인 배터리가 있고, 그리고 AA나 AAA 건전지가 있고, 그리고 9V 건전지가 있고, 우리 보조 배터리에 쓰는 거, 큰 거, AAA보다 큰 거, 배터리. 뭐가 적합할까요? 근데 제가 보유한 거 중에 여기 기판에 마운트 시킬 수 있는 그게 없어요. 지금 여기 PCB 보드에 배터리를 꽂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배터리든 간에 마운트 시킬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한데요. 제가 잽싸게 구할 수 있으면 구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CHH님의 의견을 여기 접수를 해뒀으니까 제가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죠. 자, 그리고 내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라이브 방송이 없으니까요. 길잖아요. 그동안에 녹한다고 원활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카카오톡에 채팅방을 하나 만들어 뒀어요. 카카오톡에 채팅방 검색하는 데 가셔가지고 심심한 녹한다 딱 붙여가지고 검색하시면 제가 만들어 놓은 채팅방이 나올 겁니다. 들어오셔가지고 즐겁게 노시면 되겠어요. 오순도순하게 사이좋게 조금 이렇게 재미난 얘기도 하시면 될 것 같고. 김건호님 감사합니다. 병법서를 보고 계시네요. 녹한다의 아두이노 병법서를 보고 계신가요? AI 난님 반갑습니다. 이제 라이브 방송을 종료하려고 하는데 막바지로 출석 체크를 하셨네요. 반갑습니다. 착착착착착. 자, 이제 질문하실 분 없으면 제가 조금 전에 안내해드렸던 그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녹한다를 찾아주시고요. 다음 주 오후 8시 15분에 또 일정을 잡아가지고 라이브 방송을 할 테니까 지금 오늘 했던 내용 이어가지고 쭉 이렇게 관람하실 분들은 수요일 오후 8시 15분에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입니다. 커트!